저 한설인, 결혼식 날 가짜 딸 신분이 들켰어. 마약을 넣었다가 호 장군에게 들켰고 이제 목매고 죽은 척. 장군님 분명히 그녀를 버릴 거야. 공주가 목매고 죽은 척. 기다려봐. 태가서가 여망가에 도착하면 장군가에서 쫓겨날 거야. 누가 알았겠어. 저 대성주의 권력의 전성. 남자들을 수없이 서령 장공주가 잠에서 깨어 저의 소설 속으로 들어왔고 같은 이름의 악역이 되었어. 영안가의 정실딸 한설인. 왔으니까 절대로 너가 죽어도 시체를 치울 사람 없는 처지에 빠지게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의 길, 공주가 직접 걸어갈 거야. 이 세상 내가 직접 쓸 거야. 저녁으로 와서 완전 달라졌네? 누구냐고 저게 호가에 어제 들어온 가짜 영환가 딸 아니야? 무식한 멍청이. 신분도 훔친 거, 마약 넣는 것밖에 못하는 더러운 집. 가짜 딸이어도 어때? 나는 호가에 정식으로 들어온 부인. 심지어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것도 호가의 가사. 너 같은 시녀가 입을 댈 자격이 없어. 나는 도련님을 불쌍하게 생각해. 호민준을 불쌍해? 너도 자격 있어? 호가의 규칙으로 상을 거스르는 하인은 어떻게 처벌했더라? 손바닥 50대. 남밤으로 팔아. 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부인. 살려주세요. 잘못 말했어요. 호민준이 오늘 돌아왔다고 들었어. 전해주세요. 퇴가하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 네. 전생 장공주가에서 강남 미남들을 수없이 거느렸어. 이렇게까지 차갑고 난폭한 남자는 처음이야. 나를 왜 만나려고? 이게 또 무슨 장난? 저 앞에서 불쌍하게 하고 저에게 버리지 말라고 빌려고? 장군님, 드디어 왔어요. 장군님. 자해수작은 소용없어. 너는 더 이상 장군가에 남을 수 없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차갑게 해야 하나요? 넌 날 묶었어. 이렇게 어지럽다. 언제 약을 넣었지? 장군님 표정은 차갑지만 마음은 뜨겁네요. 이게 날 불러온 목적이야? 이렇게 하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군님도 들으셨겠지만 경성에서 저에 대한 소문 모두 저를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저와 장군님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의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늦으면 못할지도 모르니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아야겠죠? 어차피 장군님처럼 좋은 남자는 찾기 힘들어요. 요부인님, 왜 오셨어요? 그 창녀는 노부인, 장군, 지금 부인과 방 안에서 이야기 중입니다. 뭐라고? 민준이
너희들 터디 뭐하고 있니? 답하지 않으면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나와. 그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가자. 장군님, 저를 너무 잘해주셔요. 방금 말한 건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입니다. 3년 전부터 장군님을 승리로 돌아오시는 걸, 군중 속에서 장군님 말을 멈추시는 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걸, 저의 마음속에 장군님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낮으로 장군님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 장군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가문의 여공 수업, 저는 가지 않았어요. 몰래 서고에 들어가서 군서를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 장군님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바보라서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장군님에게 약을 넣은 건 저였어요.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만약 장군님께서 저를 강제로 버리신다면 저는 아무런 불평도 없을 겁니다. 일어나라. 이게 뭐야? 걸렸네, 이 쓰레기 비녀. 너무 미끄럽다. 이 냄새. 역시 또 약을 넣었구나. 한솔인, 너 참 잘했어. 그저 너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려고. 너의 평생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재미가 없게 만들어. 저는 단지 장군님과의 첫 만남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랐어요. 오히려 억울해? 이 여자 거짓말만 늘어놔. 사람을 보내서 이혼서를 영안가에 보낼게. 매일 아침 짐을 싸고 장군가를 떠나. 이제부터 너와 난 아무 상관없어. 버려줘서 잘됐어, 모프 달성. 저는 구면도 참석했어. 만약 저의 나머지 삶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무덤으로 버려지는 게 낫겠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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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여기 있니? 저는 아가씨의 시녀입니다. 당연히 아가씨를 따릅니다. 아가씨가 장군가에 남으면 저도 함께 지킵니다. 아가씨가 영안가로 돌아오면 저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너 알고 있니? 이제 영안가의 정실 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돌아갑니다. 노인과 부인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아가씨가 하루라도 아가씨라면 저도 하루라도 시녀입니다. 예전엔 너한테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너는 참 충성스럽구나. 아가씨는 성격만 조금. 어머니가 병이 심할 때 아가씨 덕분에 외출해서 돌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모습도 못 볼 뻔했어요. 원씨는 수희가 울고불고 귀찮아 손짓으로 밖으로 보냈는데 신우는 이것을 은혜로 기억했다. 그럼 같이 가자. 네. 영안가 잠시 후에야 정말 볼만한 게 나올 거야. 참으로 치욕스럽다. 먼저 사기꾼으로 들켰고 이젠 장군가에 의해 버려졌고 내보내졌어. 이젠 온 경성에서 우리 영안가를 비웃고 딸을 잘못 알았고 겉돌이 같은 놈을 키웠어. 아버지, 어머니, 화 좀 푸세요. 잠시 후에 몸이 상하실 거예요. 아버지, 한솔이는 너무 사악합니다. 만약 돌아오면 우리 영안가 바로 쫓아내야 합니다. 노인님, 부인님, 장군가에서 쫓겨난 돌아왔습니다. 저게 우리 영안가의 귀한 정실딸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예전처럼 높은 곳에 있는 영안가 아가씨인 줄 알아? 얼굴이 두껍게도 우리 영안가로 돌아왔네. 안양양, 보세요. 화장이 번졌어요. 길에서 울면서 온 건가요? 별로 이상치 않아. 어쨌든 갑자기 희족 아가씨에서 겉돌이가 되었고 혼인 다음 날에 버려졌으니 잘 울어야겠죠. 안양은 원신의 오랜 옆시녀였고 아추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꼬중받았어.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고 기회를 잡아 제 위에 올라섰네.
당신이 나 때리다니! 왜 못 때리겠어? 아직도 내 이름은 영안가 족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넌 그저 노예 계약을 한 하인. 주인님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아직도 자신이 장유인 줄 아나? 넌 그저 그저 뭐야? 족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한, 넌 무릎 꿇고 장녀라고 불러야 해. 알았어? 노인님, 부인님, 큰일 났어요. 한서린이 쳐들어왔어요. 안녕이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닥쳐! 넌 우리 영안가의 피가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얼굴이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가짜 아버님? 가짜 어머님? 춘분해. 영안가가 수년 동안 너를 보물처럼 키워주었는데 상상도 못했어. 너의 본성이 이렇게 악독하고 추악할 줄. 이제 너의 신호는 너도 알고 있겠지? 영안가의 너는 더 이상 못 살아. 아버님! 노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아추, 사실 못생기지도 않네. 내 옷을 입으면 꽤나 잘 어울린다. 양녀. 아직도 아추라고 부르다니. 아버님, 어머님, 만약 딸을 영안가에서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이것을 보세요. 영휘 17년 3월 27일 태자심하 진현석과 성서 14객잔에서 결당을 모의하였다. 이게 뭐야? 왜요? 아버지 글을 못 읽어요? 이런 일을 언제 했어?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꾸민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 죄명이 내 입으로 나가 폐하 귀에 닿으면 비록 폐하가 의심하더라도 영안가에 대해 의심을 품겠죠. 결국 넌 뭘 원해? 내가 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저 영안가에서 양자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가문 전체가 계속 장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딸은 밖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서편원 주경원이 좋아요. 내가 비운 기광원은 시연 동생이 사시면 됩니다. 저 곁엔 수의만 서비스해주시면 됩니다. 영안가 다른 사람은 불필요합니다. 해가 늑대. 더는 못 둬. 아버지, 아마도 딸을 살해할 생각이신가요?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독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손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했다. 오랫동안 키운 건 백안늑대가 아니라 괴로운 호랑이나 표범이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딸 먼저 물러갑니다. 노인님, 아버지 노인님! 아가씨, 안이 더러워요. 먼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앉으세요. 아가씨 먼저 앉아서 쉬세요. 저 청소하겠습니다. 이제 서원에서 살게 된 건데 아직도 장녀 태도를 부리나? 원주인의 측생동생 정숙모의 아들 한진우. 저 빼고 아무도 모를 거야. 청소시녀 정숙모는 원래 강남보호 심가의 외동딸. 원작에서는 원주인이 한진우를 괴롭혔어. 마음이 착한 한시연은 그에게 빛이 되었어.
미래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을 마음으로부터 한시연 앞에 바칠 거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돈이 필요한데 미래에 돈으로 넘치는 돈나무 동생이 찾아왔어. 너 여기까지 와서 저를 비웃으려고? 하늘이 눈이 있었나 봐. 악행의 악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며 욕했는데 가문의 장녀가 이렇게 된 거야. 한진우. 혹시 너는 모르고 싶지 않아? 너의 어머니가 어디로 팔렸는지?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알고 있는지 너의 태도에 달려 있어. 정말 알고 싶다면 오늘 밤 9시에 내 방으로 와. 거절한다면 어디서 왔던 돌아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 비록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있어도 쉽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나를 불렀다고? 무슨 일이야? 수희, 넌 가라. 예. 오너라. 무릎 꿇어. 닦아라. 나는 천으로 닦으라고 한 적 없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록 처지가 떨어졌어도 아직도 거만하다. 왜? 화났어? 아니. 이렇게 되나요? 물론 아니죠. 너는 오늘 널 불러온 게 발 닦으라고만 생각했니? 왜 더 하라고? 지금 옷을 벗어라. 오기 전에 씻었어? 씻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이불 데워줘.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날씨가 너무 춥잖아. 이 끔찍한 곳엔 난로도 없어. 게다가 남동생이 언니 이불 데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멈춰 있어? 올라가. 됐어. 일어나도 돼.
역시 그녀는 나를 그저 입을 데우는 물건으로 쓰고 버리는 거구나. 나중에 갈 때 촛불 꺼주고 가. 언제쯤 어머니의 행방을 말해주려고? 내 기분에 따를 거야. 무슨 일 있어? 위가 아파. 왜 갑자기 위가 아프지? 저녁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런 하인들이 먹는 거 나는 못 먹어. 자기가 고생시킨 거야. 그래야지. 돌아왔어? 나가 걱정돼서? 이게 뭐야? 주방에 아무도 없어서 훔쳐왔어. 너가 자주 먹던 이런 과자 아니야? 남들한테 들키지 않아? 들켜도 상관없어.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 체면만 살릴 수 없을 뿐. 물 마셔. 몰랐는데 너 나 걱정해주는구나? 나는 그냥 두려워. 어머니의 행방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목이 막혀 죽을까봐. 아가씨,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이 상해요. 급하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거 먹어. 아가씨, 셋째 도련님이 식사를 바꾸셨어요? 물론 저가 아침을 또 안 먹고 굶어 죽을까봐. 예전에는 아가씨가 셋째 도련님을 괴롭혔었는데 아침 식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먹어. 당뇨. 둘째 아가씨께서 기관원으로, 아니, 소연원입니다. 어제야 주인이 바뀌었는데 오늘 이름까지 바꿨어. 마치 남들이 모를까봐 이제 한슈연이 가문의 진짜 정실딸이라는 걸. 왜 불렀어? 언니 왔어요. 이 방은 언니가 살던 곳이죠? 이 옷들과 장신구들 어머니께서 모두 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난 그래도 언니가 좋아하는 걸 굴러가게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언니는 영안가의 명목상 장녀죠. 사람들에게 가문의 얼굴을 걸고 싶지 않아요. 영안가 딸, 하루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적응했어 이미? 가문의 얼굴을 챙기네? 저 한설인 어떻게 감히 나야 영안가의 딸이고 이 정원의 주인인데. 언니, 오해했어요. 난 그냥 언니가 추억으로 가져갈 수 있게. 괜찮아요. 언니가 싫다면 그만두면 돼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예전 일을 꺼내야 했어요. 언니를 괴롭혔어요. 누가 괴롭힌대? 잘 들었다면 방금 너는 좋아하는 옷과 장신구 골라가라고. 네. 수희, 저장고에 가서 가장 큰 마대를 가져와라. 네. 마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옷장 속의 옷과 장신구대의 장신구를 모두 가져와라. 네.
언니, 이게 뭐예요? 동생이 이렇게 배려해주니 나도 당연히 동생의 마음을 거스르지 못해. 영안다 딸의 체면은 이 옷장과 장신구함에 담겨 있어. 동생 걱정 마. 앞으로 나도 동생처럼 고급스럽게 가문의 체면을 살릴게. 너! 하지만 저는 언니가 몇 개만 가져가라고. 이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동생 생각에는 옛날에 방에 놓아둔 건 내 눈을 거슬리게 하려고? 원래는 그녀를 모욕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둘째 오빠! 둘째 도련님, 저희 아가씨는 착해서 장녀가 옛 물건을 골라가게 했는데 장녀가 마대를 가져와서 모든 옷과 장신구를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소린, 너 왜 이렇게 수치심이 없어? 어떻게 윤기가 이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 왜 부끄러워야 해? 이 방 속의 물건들은 예전부터 내 거였어. 동생을 그렇게 아끼면 시연 동생에게 새로운 걸 사주지. 가문의 정실딸이 내가 입었던 옷을 입게, 내가 썼던 장신구 쓰게, 가문 얼굴 다 잃어. 너의 거라고? 이것들은 모두 연희의 거야. 옛날 너가 빼앗았어. 얼굴이 두껍게 너의 거라고. 내가 울면서 가짜 딸 되겠다고 했어? 나도 피해자야. 어떤 피해자야? 아가씨, 이제 좋아요. 이 근관 옷들이 있으니 더 이상 그 낡은 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오너라. 얼굴에 땀부터 닦아. 아가씨 앉아서 쉬세요. 저 옷과 장신구를 정리해 놓겠습니다. 오너라. 너가 좋아하는 거 골라. 고르렴. 아가씨, 저는 그저 하인입니다. 어떻게 아가씨의 고급 장신구를 받을시오? 왜 못 받아? 우리 여자는 세상 가장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을 더 사랑해. 가져. 원래는 그녀를 권세에 매달리는 속물로만 봤는데, 원래는 그녀에게 나를 계산한 대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혼서를 건넨 그 순간 쾌감이 아니라, 밤에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건 그녀의 음모가 아니라 그녀가 다가올 때 머리 향기, 그녀 손끝이 내 팔목을 스친 온도, 차갑게 쫓아낼 때 순간 눈에 담긴 슬픔이 음모보다 더 아프게 찔렀다. 나 그녀를 생각해? 저급한 수법으로 내 침대로 올라온 여자, 원래는 싫어하고 경멸해야 하는데 저 빌어먹을 생리적인 호감이 뼈에 박힌 암처럼 달라붙는다. 그녀를 버린 건 마치 내 몸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 같은 불안한 사람, 나와의 결혼으로 묶이지 않고 지금은 위험합니다, 장군. 누군가 목격했는데 한가 장녀가... 어디 갔다고? 말해. 장군님, 한가 장녀는 남색관으로 갔습니다. 어떤 여자도 나를 이렇게 못했다. 소설 속에 써있듯 기주원은 겉으로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 사실은 현황 후에 정실 7왕자다. 잠시 후 항자 신분을 되찾게 된다. 이런 인맥, 물론 먼저 친해져야지. 양, 당신은? 기주원 공자를 만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기공자는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죠? 기공자가 낸 상연을 대할 수 있다면 저희 공자는 같은 마음의 사람만 만납니다. 만약 공자가 만족한다면 아마 저희 공자가 양과 만나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공자가 낸 상연은 지금까지 아무도 대할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렵네. 기주원은
방해하지 마라고 써놓은 것 같아. 펜을 가져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공자님께 드려주세요. 양, 이쪽으로 오세요. 공자님께서 양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이 관리 말씀에 하연을 맞춘 건 소녀였다고. 양은 생각보다 훨씬 어리셔서요. 들어오세요. 공자님도 생각보다 훨씬 멋지셔요. 학원으로 한호를 깨고 온주로 빅냉을 녹였네. 내 상연의 고독과 피오를 오히려 불꽃의 온광으로 쪼갰어. 양을 위해 데운 술입니다. 양. 한번 드시겠어요? 향기롭네요. 이것은 내가 직접 담근 과실주입니다. 청매실을 3월 봄로 담그고 귤과 설잎으로 찐 다음 마지막으로 눈물로 독을 닫았어요. 메가나무 밑에 묻고 냄새가 상당히 단순해. 입안에 부드러운 구름을 넣은 듯 사실은 뼈까지 쭉쭉 녹게 할 수 있어. 양, 과음하지 마세요. 맛있어. 양이 저를 만나려는 건 무슨 일인가? 공자님, 솔직히 듣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들었어요. 경성 사람들 말로. 수옥로의 기공자는 미남이라고. 그래서 와봤어요. 전설처럼 멋진지. 그럼 양은 실망하셨나요? 미인은 옷 같네요. 목에도 흠이 있다. 그냥 부서진 돌에 불과해. 이 모습을 보고 죽어도 후회 없어요. 기주원, 마침내 너의 약점을 잡았어. 고독하고 거만한 기공자. 거루마가 없어. 너란 부서진 악.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 내 다리가 그녀에게 들켰어. 약간 어지러워요. 공기를 좀 쐬러 갈게요. 말했잖아. 이 술은 취하기 쉬워. 인생에 몇 번 취할까? 이 좋은 술에 당연히 취해야지. 나를 입맞추고 싶어? 되나요? 당신 나를 키스하고 싶어. 되나요? 가문의 위장딸. 외설과는 다르군. 호장군, 저희 공자가 손님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무작정 들어오셨어요? 뭐하고 있나? 호장군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셨네요.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기공자, 너와 그녀, 뭐야? 손님이 술에 취했을 뿐이고 일어날 때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후회 주었을 뿐입니다. 장군은 뭔가 착각하셨나요? 기공자, 한 아가씨가 저희 장군의 전초인 걸 아세요? 저는 몰랐네요. 그러나 이미 전인데 이 양, 행동 자유가 있어야죠. 호장군, 이렇게 화를 내는 건 후회하셨나요? 술에 취했으니 내가 호가로 돌려보내게.
호 장군, 저를 너무 경시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기는 수흥읍입니다. 저의 손님. 비록 현직 장군이라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너무 시끄럽네. 호 장군, 장군도 와서 기공자의 술을 마셔요? 기공자의 술. 진짜 맛있어. 한솔인, 내랑 갈 거냐? 안아주세요. 그저 배우일 뿐. 놀고 지치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잘 가요, 기공자. 나중에 또 올게요. 한솔인. 장군, 왜 장군의 마차에... 수흥로에서 있었던 일. 전혀 기억이 없나? 기억해요. 기주원 공자를 만났고 그가 담근 청매주를 마셨어요. 기주원 공자의 청매주 아주 맛있어요. 아니, 제 말은 기주원 공자가 맛있어요. 수흥로에 갔다 왜?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 너 여잔데 자신의 명예는 하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가야지. 알면서 가야죠. 호 장군이 저를 버렸고 마음이 너무 쓰려서 술에 취하려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경성엔 저가 방탕하다는 소문이 돌고 이렇게 방탕하고 명예가 망가진 여자 남방관에 가서 어떤 상관이죠? 만약 그녀가 방탕했다면 나와 함께할 때 어떻게 처녀였겠어? 경성 전체가 등을 돌리고 비웃고 있는데 마치 상관없는 듯이 행동해. 그러나 장군이 저를 버렸으니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왜 저를 거센하죠? 오늘 수옥로에 와서 혹시 저가 다른 남자와 있던 걸 보고 질투했나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장군가에 두고 온 물건 돌려주려고 왔을 뿐. 어쨌든 좋게 헤어지자. 호민준도 이렇게 잘 숨겨진 걸 찾았네. 그렇다면 장군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장군을 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친밀한 접촉. 나는 잠 못 이루었는데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잊어버린 듯. 이런 일은 여자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정말 할 말이 없나? 저는 정말 장군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장군님, 혹시 만약 지금 그녀가 빌 걸만 어쩌면 다시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볼 수도.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뭐라고? 저는 지금 빈털터리예요. 만약 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장군님은 돈으로 저를 때려 죽이세요. 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주원을 만났어? 경성에는 금을 쏟아부어 한 번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기주원을 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재주로요. 가자. 잠깐. 이미 너는 내 마차에 타고 있으니 내 마차로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필요 없어요. 장군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된 전현이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장군님께서 저를 버렸으니 저와 장군님은 거리를 두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장군님의 새 인연을 방해가 될 거예요. 너 거리를 두어야? 그날 나에게 달라붙어 몸을 비비고 가슴에 엎드려 꿈에도 만나고 싶다고 했던 너. 오늘은 내 마차에 타는 것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2년 동안 나를 사랑했다고? 역시 이 여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다. 오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 너 하나뿐이야.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거야. 기공자가 만나자고 이렇게 입고 왔네?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서린 양, 가르쳐주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고민준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럼 기공자는 수업료뿐 아니라 진료비도 줘야겠네. 진료비. 너의 다리를 조금씩 천천히 회복시켜줄게. 내 의술이 상당히 뛰어난가 봐. 아가씨, 어젯밤 어디 갔어요? 왜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를 살릴 돈을 벌러 갔어. 천둥처럼 급한 일이라도. 내가 잠 깨고 얘기해. 아가씨, 셋째 도련님, 주마마가 셋째 도련님을 데려갔어요. 가법을 처벌하겠다고. 내게 건드릴 사람 있나?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무슨 일인지요? 너의 생모는 천한 놈이지만 너를 불쌍히 여겨 생모가 널 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 구할 수 있다고. 오늘 알았지만 영안가에서 너를 키워주었는데 도둑질을 하고 수치심 없는 놈으로 키운구나. 그냥 콩떡 3개뿐인데. 셋째 도련님, 주방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목격했어요. 그저께 자정에 주방에 들어갔다고. 없어진 물건 셋째 도련님이 가져간 거죠? 네. 그 사람은 또 주방을 나오셔서 장녀님의 주경원으로 갔어요. 주방에서 없어진 물건 장녀님께서 훔치라고 시킨 거죠? 저가 훔쳤습니다. 장녀님께서 시킨 건 아닙니다. 저 혼자 먹었습니다. 잘 생각해라. 넌 훔쳐먹은 게 조상 재물이란 걸. 재물요? 조상에 대한 큰 불경이야.
최소한 사당에서 이틀 꿇고 새날 금식해야 해. 너 2주를 감당할 수 있겠어? 사람들, 물건을 가져와라. 이건 영남공귤이야. 오령 너머에서 일주일을 운반해 온 거야. 누가 주는 생전에 이 상큼함을 가장 좋아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24개를 모으려고. 이제는 껍질만 남았어. 사흘 후 가문의 제사 때. 가문은 무엇으로 조상을 위로할 것인가? 잘 생각해라.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공기를 본 적 없어요. 주방에 갔을 때 콩떡 3개만 가져왔어요. 주경원으로. 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공기를 훔쳐 먹은 건 저도 몰랐어요. 셋째 도련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이 귤은 주방 닫을 때는 완전히 괜찮았어요. 아침에 얼음 갈아줄 때 훔쳐먹혔어요. 그 사이 주방 갔던 사람 셋째 도련님 뿐이에요. 셋째 도련님이 아니라면 누가 있겠어요? 평소 너를 보면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귀한 과일을 훔쳐먹진 않을 거야. 어머니에게 말해 한설이니 너에게 공기를 훔치라고 시켰지? 진실을 말하면 오늘 일은 너와 상관없어. 가면 되겠지? 아니요. 저는 콩떡 몇 개만 가져왔어요. 공길에 대한 건 저도 몰랐어요. 장녀님과도 상관없어요. 너 이 천한 놈. 영웅인 척 다른 사람 죄를 떠안겠다면 한번 느껴봐. 영안가의 채찍. 너희 입보다 단단한지. 재물 훔쳐먹고 대역불도 도대체 무슨 짓이야? 가법대로 처벌하라. 먼저 숨을 채찍 사당에서 3일간 굴어라. 어떻든 상관없어. 어차피 상처가 나든 아프든 세상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진실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멈춰! 왜 왔지? 멈춰!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죠? 언니, 삼형제가 그저께 주방에 재물규를 훔쳤어요. 물어봐도 인정하지 않아서 가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못난 짓이네요. 아니야. 근데 궁금한 건 그저께 밤 한진우가 주경원으로 나를 찾았을 때 귤 냄새도 없었는데 혹시 주방에서 귤을 다 먹어버렸나요? 삼형제는 이렇게 값비싼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잠시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한 번에 24개의 공귤을 먹어요? 욕심이 아니라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충분하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 굳이 구경할 필요 없다. 가법을 마치면 이 일은 끝난 것이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 일은 딸과는 상관없지만 하지만 딸도 아버지의 걱정을 덜고 싶어요. 확인해야 해요. 한진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공규를 훔친 사람이 다른 사람인지요? 이미 다 먹었고 껍질만 남았는데 뭘 확인하겠어. 딸은 전에 의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몽은 성질이 차서 너무 많이 먹으면 하루 동안, 생우유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통과 설사를 하고 사지가 차가워져요. 그럼 생우유를 한 그릇 먹이세요. 만약 한진우가 그 증상을 보이면 딸 생각에는 20벌은 부족할 거예요. 최소한 10벌을 더해야겠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것으로 한진우가 청백하다는 증거죠. 예전에는 삼자경도 못 읽었는데 의서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머니가 믿지 않는다면 가희를 불러오세요. 물어보면 알겠죠? 아이를 부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방금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확인하지 않고 가풍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죠? 어머니가 가희를 부르시지 않는 건 혹시 이 일에 숨겨진 이유가 있나요? 혹시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 글자도 못 읽고 삼자경도 못 읽는데 어떻게 읽었겠어 어려운 의서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야? 내가 당황하게 만들려고? 숨겨진 이유가 뭐 있겠어? 넌 그렇게 주장하니까 가문 의원 불러와. 그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예. 진 의원, 그런 일 있나요? 맞습니다. 청금방에 기록된 바, 귤은 성이 차고 맛이 단, 과식하면 위장의 양기를 상하게, 우유와 함께 먹으면 한과 열이 충돌하여 경하면 복통, 구토, 심하면 기혈, 응혈. 따라서 딸은 틀리지 않았네. 마침 오늘 수희가 우유를 준비해뒀어. 그럼 한 그릇 먹여주자.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돼. 마셔. 어때요, 진 의원? 저 사람 모습 봐. 공귤 24개를 먹은 사람 같아요? 셋째, 도련님 호흡이 평온하고 혀색이 다몽색이며 태백이 얇고 복통 증상도 없습니다. 저의 진단으로는 식적 증상은 없습니다. 공귤 사건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게 아니라면 주방 하인들이 내부에서 훔친 거야.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는 그녀를 옹호했어. 주방 전체 즉시 수사. 귤 훔친 자 잡으면 30대 복창 팔아버려. 잠깐. 방금 진 의원 말씀, 혀태의 색깔. 저는 기억하기로 귤을 많이 먹으면 혀태가 주황색으로 방금 동생을 봤는데 혀태가 귤즙으로 물든 것 같아. 혹시 너가 훔쳐먹은 거야? 아니요, 저가 훔쳐먹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나머지 생우유를 마셔보세요. 만약 너가 아니라면 마셔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만해, 한살인. 너 아직도 예전의 장녀인 줄 아나? 시어는 너의 시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니? 너의 신분을 알아라. 그럼 알겠어. 동생, 이제 넌 가문의 정실딸이야. 왜 여전히 노비 때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말해. 어머니가 널 그렇게 아껴주는데 먹을 거 아까워할 리가 없어. 왜 공귤을 훔쳐먹었어? 그것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 조상님들께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냥 생우유 한 그릇뿐인데. 마셔주겠어. 그냥 복통일 뿐. 참고 있으면 지나겠지. 연희, 무슨 일이야? 엄마, 몸이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어. 분명 너는 생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어. 빨리 아가씨를 화장실로 진 의원, 연희를 즉시 진료해. 예,
만약 저 녀석이 괴롭히지 않았다면 연인은 모두 앞에서 이렇게 창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만! 공귤은 들고양이가 훼손했다고 치자. 이후로 누구도 이 일을 언급하지 마라. 너희 둘 서원으로 돌아가라. 걸을 수 있나요? 네. 그럼 주경원으로 가요. 오늘 일은 주모가 널 꼬셔서 나도 알고 있었어. 너의 이름을 빌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나에게 씌운 거야. 그런데 너 나를 미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녀의 말을 따라 나를 꼬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맞고까지 했어?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너를 옹호한 게 아니야. 그저 거짓을 틀리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런데 나는 몰랐어. 너가 알고 있었던 거야. 우유와 귤이 상성이 안 맞다는 걸. 그리고 그 우유가 이렇게 빨리 발작할 줄. 너 정말로 한시연이 오늘 거룩한 자리에서 생우유를 마셔서 그랬다고 생각해? 너 정말로. 오늘 수의를 보내서 약재를 살라고 했어. 어쩌면 쓸지 몰라서 거기엔 파두상도 있었어. 생우유를 준비할 때 한 그릇에 파두상을 넣게 했어. 만약 한시연녀에 귤빛깔이 없었다면 나머지 그릇으로 약이 없는 우유로 너를 청백해 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귤을 훔쳐먹는 걸 봤어.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꼬려고 했어. 나는 그녀를 살려둘 이유가 없었어. 왜? 나 나쁘다고 생각해? 어쨌든 너는 항상 그랬어. 지루하게 하지 마. 옷을 벗. 뭐라고? 내 말 벗어. 버려. 내가 벗어, 완전히. 옷을 벗지 않고 어떻게 약을 바를 수 있겠어? 등에 피가 옷에 마르면, 그때 떼어내면 아주 아플 거야. 그렇게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섬겨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서 내게 약을 바를 수 있겠어? 옷을 벗지 않으면 나가. 그때 너의 상처가 다 썩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왜 떨고 있어? 끝났어. 왜 쳐다보고 있어? 왜? 내가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돌리겠어?
자만하기 좋아하네. 오늘 너에게 약을 바르고 고마워도 안 했잖아. 고마워. 고마워? 잘 생각해봐. 나를 어떻게 부를지. 호칭? 제대로 불러. 듣고 싶어. 언니. 언니. 고마워요. 언니. 그녀는 요정 같아. 사람을 삼키우고 그리고 사람을 기꺼이 축비하는 요정. 잘했어. 동생이 이렇게 착하니 언니가 선물을 준비했어. 너한테 줄게. 오늘 시장에서 본 거야.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서 왔어.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너한테 잘 어울리지? 소리도 난대. 이후로 이거 착용해. 소리가 울리면 난 알게 돼. 내 착한 동생이 언니가 보낸 곳에 있는지. 이게 목걸이. 보기 힘들어? 한설인, 너 너무 넘어섰잖아. 넘어섰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 다른 사람이 원해도 주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람이야. 너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 아니면 다시 엄마의 행방으로 협박해서 이걸 착용하게 할 거야? 나 한설이는 강요하지 않아. 이거 원하지 않으면 가면 돼. 아가씨, 셋째 도련님 상처 심각하신가요? 떠날 때 보니 얼굴에 살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약병을 그에게 전해주게. 문 앞에 놔두면 돼. 아가씨, 둘째 아가씨, 어젯밤 내내 설사했어요. 화장실에 20번 넘게 갔다고 해요. 온몸이 새약해졌어요. 부인은 밤새 그곳에 지켜주셨어요. 오늘 아침 눈 밑엔 검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채찍 상처가 남의 아이에게 있을 때 주모의 눈은 어른 같았어. 그러나 자기 딸이 고통받으면 그 자애로운 마음은 진주보다 더 진하다. 그리고 안원빅 작가에서 모인 초대장이 왔어요. 부인께서 경성에 가장 유능한 옷장사들을 모셔오셨어요. 복내선도, 또 금의 보석을 박은 머리 장식도 만들겠다고 해요. 5일 후 둘째 아가씨가 연회에 착용할 거래요. 원적에서는 연회 후 한시연은 제3자의 호감을 얻어 귀족 여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순간적으로 가장 빛났고 원체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원체를 죽여버렸다. 들었는데 제3자가 돌아왔다고. 네. 본명을 바꾸려면 그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2년 전 최은우가 원체에게 고백했고 원체는 공개적으로 거절했으며 그를 치욕스럽게 모욕했다. 최은우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 경성을 떠나 변방으로 갔다. 수희, 최은우의 행방을 알아봐. 꼼꼼하게 해야 돼. 네. 세자님, 왜 이제야 돌아왔어? 느릿느릿하다. 세자님께서 물어보신 예, 모두 알아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말해. 어제 경성으로 돌아올 때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한가 장녀는 여왕가 딸이 아니란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음 날 폭로되었습니다. 호 장군이 그녀와 결혼한 건 바로 한 아가씨가 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호 장군이 그녀와 결혼한 건 바로 한 아가씨가 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호 장군이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태가서를 써서 영안가에 보냈습니다. 이 악독하고 거만한 여자,
2년 전에 어떻게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지. 한솔인, 널 좋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만 나와 어울린다. 최윤우, 너는 어울릴까? 이제는 이런 모습이구나. 심지어 오풍 작은 관원과 결혼해도 어울릴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은 명성이 엉망이고 장군가에서 벌해준 여자다. 오늘 기분 좋아! 망출루! 양층의 술값! 내가 낼게! 나는 지금 벌써 참을 수 없어서 그녀가 지금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싶어. 저주해주세요, 양. 이 양, 어째서 거리에서 돈주머니를 드러냈지? 손에 들고 있는데 5냥이나! 별거 아니에요. 혼자 계시네요. 바분하셨어요.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 악의적인 사람이 누리고 있다면 아직도 본 적 없는 가문 딸이 이런 거리 고름 찔린 노행인에 다가가는 거. 너무 멍청하다. 뒤에 미행당하고도 모르고 아직도 후원에 있는 줄 알아? 오늘 나를 만난 거야. 운이 좋았다. 가자. 어여쁜 아가씨, 돈이 넘쳐나네. 오히려 형제들한테 좀 나눠주지 않겠어? 뭐 하려고? 뭐 모르는 척. 내가 직접 봤어. 노숙자한테 5냥을 줬잖아, 솔직히. 돈주머니 내놔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형들이 직접 수색할 거야. 돈... 볼? 돈은 어디 갔어? 새끼 날 놀리냐? 죽어라! 당신 최 세자님 아닌가요? 이 살인마가 발만 구르면 경성이 3번 흔들린다 이제. 우연히 우리의 강탈 현장을 들켰다. 세자님 살려주세요. 저희도 몰랐어요. 이 양이 세자님의 사람인지. 만약 알았더라면 10배의 용기가 있다 해도 어떻게 감히. 네네네. 그럼 너의 뜻은 다른 사람은 감히 하는 거야? 꺼져! 다시 이쪽에서 떠돌다 걸리면 혀를 뽑아서 성문 앞에 까마귀 먹이로 줄게. 네네네. 저들은 이미 갔어. 손 놔도 돼. 빨리 집으로 돌아가. 방금 실수로 발목을 삐었나 봐요. 왜 이리 멍청해? 그럼 걸을 수 있어? 그만. 좋은 일은 끝까지. 이름이 뭐야? 집은 어디에 있어? 차를 불러줄게. 저는 지연입니다. 아버지는 예보 참사 지명한입니다. 오늘 집을 나와서 자유당으로 겨울옷과 식량을 드리려고 했어요. 생각지 못하게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 찾았어요. 저의 시녀도 다른 곳으로 찾아갔어요. 아, 그래요? 저의 마차는 사거리 2번째 회화나무 밑에 있어요. 공자님 부디 사람을 보내주시어 저의 마차를 불러주시겠어요? 이 여자는 멍청해. 순수하고 착해서 놀릴 것 같아. 무엇을 잃어버렸어? 저는 안원배짝과 경매회 초대장을 잃어버렸어요. 방금 건달들이 공자를 세전님이라 불렀는데 혹시 세전님도 이 일을 아시나요? 그 초대장이 너한테 중요해?
경매회에서 낙찰된 물품은 모두 재해구호에 사용됩니다. 저는 원래 자신의 보석고지를 기부하려고 작은 힘이라도 보이고 싶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가져갔어. 어차피 들어가야 돼. 장만 있으면 돼. 하지만 세자님, 초대장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게 참석하시나요?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때는 장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안원 백작가에서 다시 보내주게 할 거야. 내 사람이 너의 마차를 불렀어. 잠시 후에 올 거야. 감사합니다, 세자님. 세자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외모도 잘생기셨어요. 마음도 너무 착하세요. 오늘 세자님 덕분에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공자님, 마차가 왔습니다. 지금 억지로 걸으면 발목이 더 나빠질 거야. 아니면 제가 안고 갈게요. 그럼 세자님 수고하세요. 아가씨, 물건을 못 찾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은요? 방금 나쁜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행히 이 공자가 구해주셨어요. 경매장 초대장도 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너 집에 가서 약 바르고. 감사합니다, 세자님. 아가씨, 발목이... 괜찮아. 거짓말이야. 이 세상엔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 모든 우연은 꼼꼼히 계획된 거야. 안원백작가 경매회. 물론 갈 거야, 나중에. 최윤우가 진실을 알아도 상관없어. 한설인 돌아오는 거야? 너 방에는 왜 파도상이 그렇게 많아? 약을 넣어서 사람을 해치고 악보를 받을 거야? 나 무서울 게 뭐야? 형은 그 말 들어본 적 없어? 착한 사람은 못 살고 나쁜 놈은 오래 산다. 게다가 한시연이 공규를 훔쳐먹고 한진우에게 몰아넣어 갑업을 당하게 했어. 나는 그저 그녀가 밤새 배탈을 내게 했을 뿐 오히려 살려주었어. 한진우, 저놈은 사실 예전엔 너가 가장 욕했잖아. 입만 열면 천한 놈이라고. 이제는 그를 걱정하나? 그래, 나 그를 걱정해. 우리 둘, 가짜 영애와 천한 사실, 태생부터 함께 있어야 해. 상처를 핥고 서로 위로해야. 형처럼 태생부터. 고귀한 사람은 모를 거야. 너! 그녀는 우리가 태생부터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상처를 앓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맞아. 너는 악독하고 추악하고 저놈은 신분이 낮아. 왜 왔어? 너가 말했잖아. 이불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필요하다고. 예전에는 필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절대로 남을 강요하지 않아. 만약 너 내 개가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꺼져라. 꺼져! 라고 했잖아. 들리지 않아?
상상도 못했어. 16년 동안 키운 정실딸이 사실은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멍청하고 건방진 거구나. 장군가의 매친약을 넣는 바보짓까지 장군가에 시집가려고 했어. 그런 혈통 더러운 사람이 타인의 자리를 빼앗고 죄가 쌓여있어. 이제는 장군가에서 태가장으로 쫓겨났어. 정말 자업자득이야. 호 장군 답니다! 세자 답니다! 진국공가의 장난꾸러기가 왜 왔어? 맞아. 평소에는 예절이 귀찮고 인파가 많은 곳을 싫어해. 오늘은 왜 이렇게 왔지? 왜 없지? 초대장 받았잖아. 발을 삐었던 게 아직 안 나왔나? 최 세자님. 여기 예부 참사 지명현 딸은 왜 아직 안 왔어? 예부 참사 지명현 최 세자님, 혹시 착각하셨나요? 지 참사는 아들 하나뿐이고 딸은 없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한 건 지명현의 딸 지연이야. 그녀가 초대장을 들고 왔는데. 지연이 누구야? 세자님, 저는 헛소리 아닙니다. 지참사는 딱 하나의 아들만 있습니다. 지환입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지원의 여동생이 있을까? 친동생 아니어도 사촌이나 양녀라도. 가서 너 할 일 해. 탄설인이 나타날 때마다 겹겹이 걸치고 고급 장신구로 뒤덮인다. 온몸에 걸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모르게 될까봐 영안가가 부자라는 걸. 앞에 진짜 딸은 겉도는 거 없고 고급스럽고 청아하기까지. 맞아. 이게 진짜 딸의 품격이야. 전에 그 사람과는 마치 꽁과 봉원의 차이. 영안가에 씌어 나가시죠. 저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셔요. 동생 눈매가 정말 예쁘네. 강남 여자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전에 그 사람처럼 거만하지 않아. 물론이죠. 동생은 보기만 해도 고급스럽습니다. 전에 그 사람처럼 금은으로 뒤덮이고 속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언니들 너무 칭찬하셨어요. 정말 붐비네요. 너무 붐비네. 이 목소리 어째서 그날 만난 지연과 너무 비슷하지? 너무 비슷해. 잠시만, 한솔인 지연? 동생, 우연히 너도 여기 있구나? 언니, 어떻게 왔어요? 한설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거의 쫓겨나갈 뻔한 가짜 딸인데 초대장도 없고 백작가의 무단 침입? 부끄럽지 않아? 누가 내게 초대장이 없다고? 만약 초대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직도 변명하냐? 백작가의 초대장은 분명히 한시안에게만 진짜 딸에게 줬는데 언제 너 이 가짜에게 줬어? 너한테 초대장이 있을 리가. 백작가에서 초대장을 받지 않았어. 네, 진국공가의 최세자가 자신의 초대장을 주고 초대했어요. 만약 불만이 있다면 그에게 물어봐. 채연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설인, 나랑 와. 채윤우, 아프다. 아프다고? 한설인, 너에게 묻겠다. 5일 전 망춘루 앞에서 나와 만난 사람 너였지? 넌 온갖 수고를 해서 베일을 쓴 채 날 우연히 만났겠지. 또 건달에게 골목에 갇히는 척? 결국엔 내 손에서 초대장을 빼앗기 위해서?
나 정말 눈이 멀었어. 너를 모자라고고! 네, 널 속였어. 그럼 어때? 직접 너에게 달라고 해도 넌 주지 않을 거잖아? 한솔인, 2년 동안 넌 너무나도 악랄한 여자야. 채윤우, 너 너무 시끄러워. 이제 좀 조용해졌지? 내 첫 키스. 한솔인, 너 죽여버릴 거야. 도망가지 마! 오늘 너는 반드시 나에게 설명해줘야 해, 채세자. 후민준, 난 무서워. 나! 채세자, 비록 한솔인이 당신을 화나게 했어도 그녀는 결국 약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끌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건 남자답지 못합니다. 그래. 너무 과했어. 내가 괴롭혔어? 후민준, 어느 눈으로? 내가 괴롭혔어? 내가 여기에 왔을 때 들었는데 너 그녀를 죽이겠다고.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건... 경성 사람들은 다 알아. 나는 한솔이는 미워해. 만약 내가 그녀에게 속고 첫 키스를 빼앗긴 걸 드러나면 그럼 경성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정아, 내 기억이 맞다면 한솔인이 너에게 약을 줘서 결혼하게 강제했지. 이런 악랄하고 거짓말쟁이 여자를 호 장군이 아직도 지키고. 나는 그녀를 지키고 있지 않아. 나 그녀를 지키고 있지 않아. 그냥 우연히 지나쳤을 뿐. 사실대로 말한 것뿐. 어떤 길로 왔길래 이렇게 구석진 후원까지 왔어? 좋아. 한솔인, 오늘의 수치는 채윤우가 기억해둘게. 언젠가는 너에게 돌려줄게. 채세자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미쳐버렸어? 나 그에게 뭘 할 수 있어? 결국은 내 명성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면 나한테만 씌워주는 거죠. 나는 그녀의 명성을 더럽히지 못해. 너도 알고 있잖아. 너의 명성이 위태롭다는 걸. 그럼 제대로 지켜라. 너의 명성을 이제 예전과 달라. 영안가의 보호가 없어 남들은 너를 양보하지 않을 거야. 호 장군이 진실을 알고서 한솔인을 싫어해서 버렸다고 들었는데 방금 호 장군이 왜 따라갔을까? 한솔인 때문에? 한솔인의 초대장이 정말 채세자가 준 거야? 채세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왜죠? 왜 이미 가문의 정실딸인데 한솔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인데 이렇게도 모든 관심을 빼앗아 갈 수 있죠. 경매 시작! 오늘 각 가문의 귀빈님들께서 와주셔서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좋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물품들은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최고가에 낙찰된 물품은 낙찰자와 기증자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인연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매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품, 서역산 유광금입니다. 경매 시작! 20냥, 30냥. 들었는데 한솔인의 사기꾼 신분이 밝혀진 후 영안가에서 딸로 입양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영환과 딸의 처우를 받지 못해. 그래서 주머니에 거의 돈이 없어. 저렇게 궁지에 몰린 모습을 봐. 어떻게 희귀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경매에 참가할 돈도 없을 텐데. 내 생각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왔을 거야. 100냐? 200냐? 250냥. 이번 서역의 유관금은 시연 아가씨가 낙찰되었습니다. 시연, 당신이 낙찰한 이 물건 시장가보다 3배나 더 비싸요. 이 물건들은 원래 재구호용으로 준비된 거예요. 돈을 더 쓰더라도 피해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연은 정말 마음씨가 좋네요. 그렇죠. 시연처럼 진심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지 모르겠네요. 돈도 없는데, 물건도 살 수 없는데, 얼굴도 없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 수작을 부려서 초대장을 속으로 가져왔어도 이제는 처참히 망한 그 나쁜 여자. 비록 왔어도 무엇을 낙찰할 수 있겠어. 그냥 얼굴만 거는 거지. 예. 한가 장녀. 장군님께서 오늘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중에 장구 쪽으로 장군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장군님께 감사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민준처럼 원래부터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 장군님, 한가 장녀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전해주시라고 하셨어요. 다음 경매품은 양지옥 3절 여의입니다. 시연, 이 오교일을 기부하셨어요? 이건 영환가의 전가 보물인데 이것도 버리시나요?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기부한 거예요. 저뿐 아니라 경성 전체가 알고 있어요. 당시 당신의 어머니 서부인께서 이 오교일을 얻으셔서 의식에서 특별히 손님들에게 보여주셨고 영환가의 전통으로 남겨두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제가라면 정말 아깝겠어요. 가문의 보물을 기부하는 건. 영환가 부인도 너무 훌륭하시고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착한 아가씨를 키울 수 있었네요. 시연 아가씨를 처로 얻는다면 수많은 세월을 복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저 작은 힘을 보탠 거예요. 같은 영환가 출신인데 시연 아가씨는 삼절녀에 같은 보물을 기부했고 한가 장녀는 뭘 기부했나요? 혹시 빈주머니로 자선을 하러 온 건가요? 혹시 언니는 더 실용적인 걸 기부했을지도 몰라요. 서백냥, 대백오십냥. 좋습니다. 이 옥여인은 지공자가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경매의 마지막 2번째 품목으로 그림 한 점입니다. 제목은 서봉 함주도입니다. 누가 기부한 거야? 이건 분명 닭잖아. 이게 무슨 사봉함주도야? 분명 병아리가 씨앗을 먹는 거고 그것도 멍청한 병아리. 누가 기부한 거야?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장소를 더럽히나? 이게 그림이라고? 문방사부를 모욕하지 마! 누가 될까요? 한가 장녀만 품목을 내지 않았고 그녀 외에 누가 될까요? 정말 웃음이 나와요. 주어도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녀는 기부했네? 다행히 지금은 영환가 딸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다면 영환가의 얼굴을 망칠 뻔했어. 한설인 아가씨, 이 서봉함주도는 당신이 기부하셨나요? 혹은 당신이 그린 거요? 저예요. 한설인 아가씨, 비록 귀하께서 진품을 기부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보통의 필목지연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경매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수공자의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매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타인이 기부한 물품을 구매해 재해구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부품의 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구매하고 가격이 책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그림, 거리에 버려도 거지도 안 받아. 차고 밟을지도 몰라. 누가 살겠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서봉암주도 시작가는 이렇게 신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신문도 소공자가 서린을 챙긴 거고 누가 이런 엉망이 쓰레기 그림을 살겠어? 심령. 시장의 명가 산수전복도 최대 5냥이야. 호 장군이 먹물닭 그림에 식량을 썼네? 알겠어. 비록 버림받았지만 결국 호 장군의 전처잖아. 그녀가 연애해서 당황하지 않게 그리고 장군과의 체면을 지키려고 500냥. 호 장군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최 세자는 왜 한서린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나? 지금까지 최고가는 마찬가지로 시연 아가씨가 기부한 삼전려였습니다. 이 쓰레기 그림이 옥녀이보다 더 비싸다니. 어떻게 가능해? 왜 한서린의 쓰레기 그림이 경매 가격이 내가 내놓은 가문 전보보다 높아? 경매에 그치게 그는 그녀와 반나절 동안 단둘이 한서린이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이 기회로 복수하려는 것. 100냥. 100냥금? 우리가 미쳤나? 아니면 호 장군이 미쳤나? 이렇게 돈을 쓰고 병아리가 씨앗을 먹는 그림을? 마치 금을 물속에 던지는 거야. 맞아. 110냥 금. 이게 경매회에 온 거야? 아니면 두 사람이 돈을 태우는 걸 보러 온 거야? 금산 은산으로 싸우는 거야? 내 그림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준비했을걸. 이 수준으로 내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아가씨,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0냥 금. 180냥. 그만 싸우세요. 알아요. 내 그림이 너무 멋져서. 하지만 그만 다투세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자기 칭찬을 잘하냐? 만약 그녀와 단둘이 만나 복수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살까? 머리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잖아. 호 장군, 최세자, 내 서봉암 주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서로 양보해주세요. 만약 장군님께서 내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직접 그려드릴게요. 교룡 잎회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서봉함주도 병아리가 씨앗 먹는 거로 그리네. 교룡이 패도는 커다란 미꾸라지가 진흙탕에서 뒹굴게 그릴 거야. 축하합니다, 최 세자님. 180냥 금으로 서봉 함주도를 낙찰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왜? 이상하게 함정이 빠진 느낌이 드는 거야? 경매회를 위해 오랜 준비를 했고 그렇게 값진 옥녀이도 기부했는데 하지만 한설인 초라한 그림 하나로 내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팔렸어. 왜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이것이 이번 경매의 마지막 경매품입니다. 처음에는 한서린의 그 쓰레기 그림이 충분히 거지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누구야? 이렇게 질이 나쁜 찻빵을 도권에서 경매하냐? 이 찻빵 봐. 곰팡이 난 것 같아. 누가 이런 걸 가져와서 창피하냐? 시작가는 인양은입니다. 이 찻빵은 탐범치 않아. 이렇게 촘촘한 백호, 100년 이상 된 고목에서만 피어날 수 있어. 빌백령? 나는 황금을 말했다. 이건 경매회야. 장난 아니다. 이 차라면 돈을 내야 돼. 나 장난이 아니야.
내가 말한 건 200냥 황금이야. 한설인, 장난 끝났어? 여기는 백작가야. 너가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이마가씨는 무슨 뜻이세요? 찻반에 곰팡이가 있는지도 몰라. 아무리 좋은 차라도 최고 몇십 냥은 정도지. 누가 200냥 황금으로 이 쓰레기 같은 찻방을 달까? 게다가 너 지금 뭐라고? 상황이 뭐야? 200냥 황금은커녕 20냥 은도 내지 못할 거야. 더 이상 허튼 소리로 임의로 이찰하지 마.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냐? 맞아, 소공자. 이 경매회는 재난구호 자선행사잖아. 근데 그 한설인이 쓰레기 그림으로 방해했고 지금도 이미 이찰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내 생각엔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쫓아내야 해. 자선행사를 더럽히지 마. 누가 너한테 이게 쓰레기 차방이라고 말했어? 혹시 너 금빵이라고 생각해? 금빵? 이 찻방은 금보다 훨씬 값지다. 이 찻방은 검중비경의 살정화로 만든 거야. 창녕 고목은 연중 구름에 쌓인 절벽 위에서만 자라. 이제는 이미 멸종됐어. 매년 고고 3일 전, 차 따는 사람들은 덩굴로 공중에 매달려 죽집게로 어린 손에 따릅니다. 이 오랜 나무는 2년밖에 못 만둡니다. 수백 근의 생잎으로 야금야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차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박물장에 모시겠죠? 금은으로 가치를 따지면 오히려 모독입니다. 진짜라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은정 살정화는 오래전에 멸종됐는데 아무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아마 허풍이겠죠? 한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가 상품의 고차임을 알았을 뿐. 하지만 이 차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비록 이 차가 좋은 물건이라도 200냥 금으로 불렀는데 그만큼 돈을 가져왔나요? 200냥 금이라면 200냥 금 정도. 설인 양이 못 낼 리 없죠. 설인 양, 약속한 돈 약속대로 드릴게. 적시해왔네. 신비로운 기주원 공자. 패자 전하도 만나려고 거절당했었죠. 경성의 귀족들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휠체어에 앉아 한솔인에게 물건을 드리네. 정성에 이름난 기주원 공자가 다리가 불편하시군요. 언니도 몰랐겠겠죠? 호대 장군과 그런 좋은 남자와 헤어지고 이렇게 망가졌네요. 다리가 불편하든 중요한 건 아니죠. 주원이 준 즐거움은 자신을 거만하게 되는 귀족 딸들은 평생 느낄 수 없어요. 이마가씨, 이제 살 수 있죠? 이마가씨, 이제 제가 살 수 있나요? 한설인, 너는 그저 남자의 힘을 빌려 남자들 앞에서만 허세 부리는 거지. 설인 양의 등대가 될 수 있다면 주원은 바랄 수 없습니다. 이용할 만하다면 버려지는 것보다 낫죠. 주원이 말이 맞아. 한 아가씨, 물론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생각지 못했어요. 한 아가씨가 경성의 이름을 날린 기주원 공자와 친구라니.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어떤 친구가 200금을 줘? 분명 그녀는 모르고 어디서 바보를 낚아온 거야. 잠깐, 이 차는 200금에 산 거야. 오늘 경매의 최고가 이 차였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방금 180금에 산 한설인의 쓰레기 그림은 뭐야? 돈 많고 머리 이상. 이상, 이번 경매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경매 총액 상위 3명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백작가 소장품인 범랑 꽃병, 궁효자기 그림 수첩 하나를 선택해 감사 선물로 드립니다. 세자님, 세자님은 남자이니 용기가 있어야죠. 그럼 이걸 저에게 양보해 주시겠죠? 동생, 이제 넌 영안가의 손안의 보물이야.
물론 금은과 그림이 부족할 리 없어. 그럼 너의 것도 내가 가져갈게. 너는 상관없지? 한설인과 다투면 마치 그녀와 같은 수준인 것 같아. 언니가 좋아한다면 동생이 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세자님, 너? 세자님께 감사드릴게요. 눈이 좋으셔서. 제 그림 서봉암주도 꼭 가지고 가세요. 카린 양, 오늘 밤 다시 저의 다리병을 치료해 주시겠어요? 왜? 기공자, 방금 모두 앞에서 200금을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요? 저는 오히려 영원히. 한가 장녀, 저희 장군이 마차로 이동해 이야기하자고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 가도 돼. 근데 너도 우리의 초소를 서줘야 돼. 초소? 저와 호장군은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남녀 혼자 마차에 타면 사람들에게 들리면 안 돼. 너희 장군이 내 명성을 망치지 않도록. 호장군, 어차피 전 남편이잖아. 저는 믿어요.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오늘 밤 기다려. 아니, 이게 뭐야? 주부태도야. 한가 장녀의 명성 더 망칠 수 있나? 망친다면 그녀가 저희 장군의 명성을 망쳤을 거야. 장군님, 무슨 일로 불렀나요? 기주원이 왜 200냥 금을 들였어? 그날 이후 또 만났어? 저와 기주원이 몇 번 만났는데 장군님 꽤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오랜 친구라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을 쉽게 주겠어? 혹시 정말 친밀한 사이야? 기공자가 금을 준 건 백작가에 가기 전에 수옥로에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했고 100냥 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돈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 사람은 단순치 않아. 멀리 떨어져 있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왜죠? 그에게 빚진 건 장군님에게 빚진 것과 마찬가지로 돈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당연히 다르다. 나는 단지 좋은 의도로 경고한 거야.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만두겠어. 그리고 최윤우도. 먼저 기주원, 다음은 최윤우. 나를 죄수 취급하나요? 아니야. 너를 죄수 취급한 게 아니야.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부인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장한 그만해. 장군님이 저를 태운 거예요. 사실 누가 장난치고 있죠? 아가씨, 들었는데 이 마차에 올라셨다고. 안에 계시나요? 있어. 옷을 정리하고 있어. 먼저 들어오지 마. 기공자, 이렇게 큰 비에 다리가 또 아프겠어요. 빨리 푹 쉬세요. 몸 조심하세요. 오늘 그녀가 약속했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치료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비, 게다가 오늘 서린양 호장군의 마차에 올랐어요. 지금부터 공자를 위해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필요 없어. 의사는 다리 통증을 고쳐도 내 마음까지 고쳐줄 수 있을까?
오셨어요. 이렇게 큰 비, 방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렸어요? 비 오는 날 다리가 너무 아파. 서린 양, 좀 살펴주시겠어요? 역시 빚은 갚아야 하는구나. 오늘 너 오지 않을 줄 알았어. 오늘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기공자가 저를 그리워했단 걸. 서린. 어머니, 연희는 정말 못 되나요? 무슨 일을 해도 언니보다 못해요. 이번에 드린 옥녀에 그토록 귀한데 언니가 손으로 그린 그림보다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 저를 내보내려고 고급 비단을 사와서 맞춤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화장사까지 불러서 정성껏 화장도 해주셨어요. 결국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 그녀만 바라보았어요. 화룡사는 얼마 남았나? 부인님, 한 병 남았습니다. 연희, 네 길을 막는 자는 어머니가 다 제거해주겠다. 내일부터 한설인의 식사를 복원해. 장녀였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그대로 제공해. 네, 부인님. 아가씨, 어젯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 갔어요? 저도 데려가지 않고... 어젯밤 그 장면, 너가 봤으면 어떻게 될까? 아가씨,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하마마가 지시하셨어요? 하마마가 아니라 부인님이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오늘부터 양의 식사를 원래대로 복원하라고 그래서 주방에서도 신경 썼어요. 부인님의 지시였어요? 가서 쉬어. 네. 아가씨, 부인님이 명령하셔서 식사 기획을 복원했는데 마음이 돌았나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까요? 천숙은 이미 알고 나와 영안과는 혈안이 없고 그녀의 진짜 딸을 학대했던 걸 온전히 2년 동안. 왜 아직도 예전처럼 대할까? 왜 갑자기 태도가 변했을까? 은꼬지 하나 가져와. 은꼬지요? 아가씨는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드릴게요. 아가씨, 이 연어 속에... 이 독은 어떻게 되나? 내 얼굴을 망치려고 아니면 멍청이로 만들려고? 아마 전자겠지. 어차피 그들은 나를 멍청한 바보로 보고 있으니 더 멍청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급해? 먼저 밥 먹어. 잠시 후 연하를 몰래 버려. 남들에게 들키지 마. 기회를 찾아 하마마의 입을 살펴. 만약 그녀가 모른다면 그것은 소란숙 옆에 유마마가 한 짓일 거야. 네, 아가씨. 그리고 잠시 후 수업무에 갈 거야. 너는 어제 경매회에서 받은 감사품을 가져와줘. 왔구나. 어제는 급해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감사품을 가지고 왔어요. 공자님,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젯밤에도 내 다리를 칠해해 주셨어요. 굳이 이렇게 경성할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백작가에서 어제 경매회의 감사품이잖아요. 내 탓이죠. 돈이 없어서 공자님께 괜찮은 선물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린 것을 드리는 거죠. 빚을 갚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 이건 부족하다고. 그럼 오늘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죠? 좋아요. 목이 좀 말라서 차 마시고 싶어요. 앉아요. 이 다리병은 어떻게 생긴 거죠? 흐린 날이면 너무 아프잖아요. 어젯밤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주원이는 고통을 참고 견뎠겠죠? 내 다리는 한비증이야. 저는 습하고 추운 햇빛도 없는 곳에 10년을 살았어요. 한습이 뼛속까지 경락을 막았어요. 그 후 가을 겨울마다 무릎은 얼음 속 같았어요. 요즘엔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요. 황후의 정실 황자인데 왜 그런 곳에 10년이나 있었죠? 의술이 부족해서 곤란해하는 건가? 많은 명의들이 단언했어요. 내 다리는 치료할 수 없다고. 서린 양, 부담 갖지 마세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속했으니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원님의 다리가 한비증이라면 좋아요. 공자가 200냥 금으로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도 꼭 공자의 다리병을 치료해드릴게요. 여기가 아픈 거죠? 어젯밤 이미 오늘은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돼요? 만약 제가 주원이의 다리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요? 공자는 제가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앞서 말했던 공자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건 기공자 그냥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양, 너무 생각하셔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매번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도 양께서 수고해주세요. 이 여자는 예의 바른 성격이 아니다. 그녀는 불꽃 같아. 가까이 갈수록 타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빠져든다. 서린 양은 상냥하시네요. 하지만 제 모습으로는 아마 양과 어울리지 못할 거예요. 어울리는지 공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합니다. 게다가 주원이의 장점은 남들이 알 필요 없어요. 양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운 게 나도 한테 중독돼서 붙잡고 못 나? 바랄 수 없어요. 어차피 품이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거칠고 거만한 것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품이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거칠고 거만한 것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 찻방은 너가 200금에 구한 거잖아. 너의 사랑하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냥 부셔버리니? 돈을 쓰든 사랑하는 물건이든 이 찻방을 소중히 여기는 건 고서에 적혀 있어서 부셔 태워 온찜질하면 한비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녀가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연애해서 남들의 비난을 참고 큰 수치를 견뎠다. 너는 나가 누군지 알아? 주원이. 남세간에 천금으로도 못 본 기공자. 그 누구겠어? 나는 현황상의 칠왕자. 기주원이다. 내 신분 때문에 멀어질까? 어차피 황자의 신분은 항상 계략과 위험을 동반한다. 황자. 이렇게 오래 숨겨서 참을성이 강하시네. 이 한 병은 고궁에서 걸린 거죠?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누군가에 의해 함정에 빠졌고 고궁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수고 많았어. 고궁에 10년 있지 않았다면 혹시 너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생각 못했어. 너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나는 진심이야. 공자님, 태자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태자 전하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공자님 집에 다른 출입구가 있나요? 없다면 오로지 담벼락을 넘어야겠어요. 담벼락 넘어? 태자가 만나려고 도저히 못 본 사람. 이제 나는 그의 침상에 앉아있어. 만약 태자가 알게 된다면 화가 나서 날 죽일까? 무슨 상상해? 전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자가 안에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을 거의 못 본다고 들었는데. 그 양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그분이 와서 공자가 저를 특별히 맞이하라고 하셨어요. 영환가의 아가씨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들었는데 영환가가 오랜만에 딸을 찾았다고. 그 얌은 온순하고 예의 바르며 마음이 착하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전에 있던 분입니다. 너 말하는 건 호장군에게 버려진 그 악녀인가? 저는 칠왕자의 다리를 치료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건 악녀라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 경성 전체에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하게. 호민준이 널 버렸어도 그는 눈이 멀었어. 태자 전하께서 저를 악녀라 마귀 같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한테 복수하지 않으면 손해 아닌가요? 기공자, 괜찮으신가요? 가라. 그녀 곁에 있을 때만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걸 느낀다. 아가씨, 마침내 돌아오셨어요.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오후에 호장분의 사병이 보낸 거예요. 장군님이 아가씨께 드리겠다고. 장군님은 또 이 300냥 금화는 돌려주든지 저희가 가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돈은 가지고 있자. 금봉 하나 너가 가지고. 철인 아가씨. 가지라고 했잖아. 가지고 있어. 소녀인데 늘 퉁퉁한 옷만 입고 거리에 가서 좋은 옷 몇 벌 사고 좋아하는 장신구도 사라. 아가씨.
아가씨, 오늘 주방을 살펴봤는데 와, 마마는 정말 독을 넣은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알아낸 건 주방 관리인 유마마가 특별히 살펴본 뒤 저희 식사를 방이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마마가 직접 독을 넣었겠군. 기회를 보고 유마마 방으로 들어가. 가루 같은 물건이 있는지 살펴봐. 있다면 가지고 와. 아, 아가씨 주방 갔을 때 들었는데 셋째 도련님이 요즘 아프신가 봐요. 오늘 주방에서 셋째 도련님께 보낸 아침과 점심 수거할 때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침과 점심을 전혀 못 드셨어요. 이렇게 뜨고 오늘 밤 안 왔으면 내일 이 방은 차마 상차림할 곳이겠지? 물. 한진우, 깨어나. 뭐야? 아직 말도 할 수 있구나. 일단은 죽지 않겠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아픈데 왜 집요원을 불러오지 않았어? 그냥 열이 나는 거야. 죽을 거 아니면 집의원은 안 올 거야. 옷을 벗어. 돌아서 상처를 보여줘. 괜찮아. 옷을 벗어. 돌아서. 세 번째. 말하지 않게 해. 이렇게 쉬면 돼. 약도 안 쓰고 정말 죽고 싶어? 너의 상처는 내 탓이야. 죽고 싶어도 나랑은 상관없게 해. 가지마. 몸을 닦고 옷도 갈아입어. 땀투성이로 역겨워 죽겠어. 움직이지 마. 죽을 거야. 통증이 무섭니?
너 왜 이렇게 반응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있어서? 하루 종일 밥 안 먹었어? 저 좀 가져왔어, 먹을 거. 이것들은 수희가 미리 데워둔 거야. 옷 입고 나오면 와서 먹어. 저녁 식사야. 저녁 안 먹었어? 배고프지 않아. 몸매도 유지해야 돼. 근데 너 위가 안 좋아. 저녁 안 먹으면 위 아플 거야. 게다가 너 이미 너무 마르잖아. 너 정말 짜증나. 알았어. 그럼 앉아서 같이 먹어. 먹었어. 너, 가려고. 왜, 보내주기 싫어? 아니, 걱정 마. 나 안 갈게. 적어도 너 자기 전까지 나 안 갈게. 내가 갔을 때 너 죽어도 누가 묻지 못할까봐. 만약 내가 잠 못 잔다고 하면 그녀는 계속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을까? 왜 자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니? 당신이 왔을 때 물을 줬나요? 네. 당신 참 이상하네. 목말라서 울부짖는데 차를 입에 대면 입을 꽉 닫고. 내 손에 물이 가득 찼어. 그럼 어떡해? 어떻게 줬어? 물론 내 입으로 마셔서 한 입씩 넘겨줬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줄래? 왜 여기서 서 있어? 자지 않을 거야? 안 자면 나 갈 거야. 자,
지금 내 체온으로 너의 침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한진아. 이게 뭐야? 내가 너한테 준 거. 버렸던 거 아니었어? 내가 죽고 왔어. 언제? 내 한시호가 주경원으로 갔을 때 너가 나를 쫓았던 그 밤. 그래서 그때 너는 어둠 속 대나무 숲으로 이걸 찾으러 갔어? 얼마나 찾았어? 오래 걸리진 않았어. 1시간 넘게. 너는 이걸 찾고 싶어서 아니면 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사람이 되어라. 감기도 그날 때문에? 잘 생각해. 목걸이는 너가 스스로 걸었어. 다시는 떠나지 마. 잘했어.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순종하는 동생은 상품이 있다. 동생이라면 동생으로서의 자각을 가져라. 언니의 허락 없이 감히 상품을 요구하다니.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네. 오늘 너와 같이 자도 돼? 나를 주경원으로 안고 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와. 남들에게 들키지 마. 아가씨,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이 바삐 하인방엔 아무도 없어서 몰래 들어갔어요. 유마마 방으로 그녀의 이불 속에서 도자기 항아리를 찾았어요. 안에는 이 가루가 가득했어요. 몰래 조금 가져왔어요. 역시 내 얼굴을 망치려는 거구나. 틈은 얼마나 크며 남은 건 얼마나 되나요? 약 이 정도 높이요. 안에 있는 가루는 약 손가락 하나 높이 정도 썼어요. 손가락 하나 분량.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보아하니 그들은 정말 초조한 모양이다. 아가씨,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하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들이 나 매일 이 새삼을 깨끗이 마신 줄 알게. 어떻게 됐어요? 아가씨께서 매일 보낸 새삼을 장녀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집을 나오지 않고 창문까지 꼭 닫아놓았어요. 저는 밥을 가져다주는 시녀에게 잘 살펴보라고 했지만 장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변화는 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면 설용산의 독도 발작할 때도 됐다. 불지 아가씨, 이것은 부인께서 내일 밤 공연용으로 주문하신 겁니다. 내일 밤 공연, 한설인이 주목을 뺏지 못하게. 아가씨 위험합니다. 장녀가 왠지 미쳤어요. 자기 마당에서 물건을 막 부수고 있습니다. 아가씨, 사람을 물에서 살펴볼까요? 뭐라고? 아가씨께서. 저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장녀가 서원에서 물건을 막 부수고 소리가 너무 커서 동원에서도 들렸어요. 저도 급히 와서 보고 드렸어요. 혹시 사람 보낼 필요 없어. 직접 갈게. 아가씨, 진정하세요. 아가씨. 이제 난 진짜 금가닥으로 태어난 정실대. 가짜 한설인이 뭐가 두려운가. 언니, 이게 뭐예요? 잘 되어 있는 방이 왜 이렇게 부셔졌어요? 설임산이 효과가 있었구나. 왜 왔어? 나를 보러 온 거야? 웃음거리로? 언니.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3일 전 아침, 내 얼굴에 이런 걸이 생겼어.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 며칠 지나면 나아질 줄. 누가 알고는 점점 심해졌어. 너야, 한시연. 너가 한 거 맞지?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손을 댔지. 맞지? 언니, 놓아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언니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직도 속이는 거야? 한설인, 너무 함부로 굴지 마. 무슨 일이야? 잘 되어 있던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어? 어머니, 딸 얼굴에 이제는 홍반이 가득해요. 그녀야, 한시연이 딸의 밥에 독을 넣었어요. 어머니, 딸은 어머니의 친딸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곁에서 키운 거예요. 딸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어머니. 꼭 딸을 위해서라도. 충분하다. 영안가 전체가 얼마나 많은 눈으로 음식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가 마구 거짓으로 누굴 탓할 권리가 어디 있겠니? 너 자신이 뭔가에 닿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시녀를 불러서 이곳을 치워라. 다음부터 또 연희를 거짓으로 탓하면 나도 너한테 거칠게 할 거야. 그럼 어머니, 저를 치료해주세요. 오늘 집안 의사를 찾았는데 그는 말을 더듬으며 원인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거예요. 집안 의사가 못 찾았다고 별일 없는 거야. 이따금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거야. 집안 의사가 못해서 그래요. 궁중태희는 의술이 좋아요, 어머니. 저를 궁으로 데려가 주세요. 태희에게 저를 치료해 주세요. 만약 저의 얼굴 발진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헛소리! 너 지금 너희 신분이 뭔 줄 알아? 궁궐이 너가 마음대로 들어갈 곳이야? 어머니, 내일 이모의 생신잔치에 언니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태희가 살펴주면 언니도 안심할 수 있겠죠? 연희, 너... 연희 성장했구나. 솜방망이에 바늘 숨기는 법도 배웠네, 이 양녀야. 마침내 음보를 받았구나. 네가 빛을 뺏었지. 이제 누가 너를 쳐다볼까? 어머니, 언니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역시 동생이 나를 좋아해주네. 어머니, 그냥 허락해주세요. 어머니, 결국엔 언니는 영화과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언니가 고생하는 걸 못 보시죠. 언니 얼굴이 이렇게 되어서 저도 너무 안타깝네요. 동생, 너 너무 착해. 예전에 너한테 그랬던 건 전부 내 잘못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자매 사이 좋게 지내자. 그래, 내일 우리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자. 아가씨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속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를 궁으로 데려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일로 곤란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기공자, 한 입만 드세요. 저번에 헤어진 후 한설인이 며칠 동안 안 왔죠? 밝은 달이 떠있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춘지 기억도 안 나. 벌써 저를 잊어버렸겠지.
만약 그녀가 다시 온다면 문을 열지 말라. 저는 몰랐는데 주원이 저를 이렇게 그리워하셨군요. 너는 또 누구야? 주원이, 너 병이 심해진 거야? 보이지 않아? 저예요. 저는 한설인입니다. 오랫동안 안 왔는데 왔는데도 베일을 쓰고 저를 놀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안 무서워? 이런 병은 전염될 수 있어. 만약 저에게 옮겨도 당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아파? 테이를 불러오겠어. 테이를 불러서는 안 돼. 만약 테이를 불러오면 저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거야. 어떤 계획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황성숙은 위험천만. 가문의 위장딸인 저는 더욱 위태롭죠. 주원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 칠형자로 돌아갈 생각 없어. 저는 혼자서 궁으로 들어가 길을 만들어야겠죠. 큰 나무를 찾아야죠. 주원이 복귀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돼. 저는 이해해요.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빌려오려고 왔어요. 무엇을요? 행운의 키스. 저 궁으로 들어갈게요. 저의 이번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만약 저가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오늘 이후 휠체어에 앉아도 당신을 위해 광활한 길을 만들어 평생 당신을 지킬게. 아가씨, 이 마차는 예전과 차이가 너무 커요. 저 앉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마차는 더러우면서도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장녀가 타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장녀인 줄 아나? 궁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런 마차에 타는 게 거슬려? 너 이놈, 무슨 태도야? 장녀는... 그만. 아가씨가 이렇게 참고 견디실 줄 몰랐어요. 아가씨 정말 성숙해졌어요. 저급한 놈, 저 앞에서 건방진다고? 차를 끌어라. 아니면 다시는 못 올 거야. 네. 아가씨, 이제 차를 바꾸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잠시만 참고 앉아주세요. 아가씨, 이제 어떡하죠? 궁연에 늦으면... 얼마나 걸려? 참으로 하늘이 감흥하셨군. 마침내 복서의 기회가 왔다. 멈춰라! 한가 장녀님 맞죠? 왜 갑자기 길가에 서 있나요? 세자님, 저희 아가씨 마차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만약 더 늦으면 궁궐에 늦을 것 같아요. 세자님, 역시 궁연에 가시죠. 좀 편의를 주시고 저희 아가씨를 태워주세요. 그래요? 그럼 정말... 좋아요. 늦을까봐? 그럼 걸어가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세 거리를 지나면 궁장. 별로 멀지 않아요. 세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차로는 15분 거리인데 걸어간다면 최소한 1시간 걸려요. 아가씨 체질이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요? 그녀가 가장 능력 있잖아요. 1시간 걸어가는 건 운동으로 생각하세요. 걸어가기 싫다면 나한테 빌어야 돼. 만약 너가 간절히 빌어주면 태워주지 않을 수도 없겠지? 유치하다. 나를 유치하다고? 길가에 가서 깨끗한 돌을 찾아와. 앉아서 좀 쉬겠어. 늦으면 늦었지. 마차 고쳐지면 갈게. 네. 이 여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정말 태워달라고 빌지 않을 거야?
내게 때리려고 하는 건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혹시 너 뭐 하는 거야? 손을 대고 있네. 손이 너무 부드럽다. 여자는 정말 물로 만든 거야? 어떻게 허리가 그렇게 가느냐? 손도 이렇게 부드럽게. 방금 봤는데 세자님 어깨에 단풍잎이 떨어졌어요. 제거해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 봤나요? 왜 그렇게 긴장해요? 세자님 혹시 손을 대려고 하는 줄 알았나요? 너는 누구? 누가 긴장했어? 그리고 너 손대주길 바랐어? 자만심이야. 가자, 아복. 빨리 가. 아가씨 정말 여기서 바람 속으로 기다려야 하나요? 급하지 마. 내 말대로 해. 세자님, 정말 이렇게 갑니까? 한가 장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왜 그녀를 신경 써? 천천히 달려. 왜 이렇게 빨리 달려? 토하게 만들려고? 어디 빠르죠? 누군가 따라오길 기다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세자님, 잠깐만요. 세자님, 멈춰주세요. 세자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야? 세자님, 저희 아가씨가 잘못했다고 세자님의 친절을 거절해서 또 아가씨는 그날 후원해서 그것도 그녀의 잘못이었어요. 그녀가 사과를 할 줄도 모르고. 세자님, 지금 아가씨는 회화림 뒤쪽에 찻집에 앉아 계시고 직접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너 확실해? 그녀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세자님이 믿지 않는다면 그냥 그만두라고. 어쨌든 그녀는 이번만 사과할 거예요. 그만두세요. 그럼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줄게. 아복, 가자. 네. 세자님, 이 숲엔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디 찻집이 있을 것 같아요? 맞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숲속에 찻집을 열겠어? 내 표만 오픈은 아가씨, 차에 올라주세요. 아가씨, 이건 저희 세자의 마차입니다. 세자님은 다른 마차를 탔고 저는 이걸 타고 궁으로 갑니다. 믿지 않아? 그럼 이 평안 오페는 알아? 아가씨, 차에 올라주세요. 세자님, 만약 더 못 나가면 궁연에 늦을 것 같아요. 아가씨, 정말 이렇게 갈 거예요? 최 세자님은 아직 숲속에 있잖아요. 그가 말했잖아. 새거리를 건너면 궁장이 멀지 않다고. 또 반나절 더 걸어서 운동으로 삼자고. 나는 그에게 운동할 기회를 주는 거야. 아가씨는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잘못이 있댔어요. 아가씨는 그저 세자님께 운동할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마차도 따라오지 못해. 정말로 손에 들 수 없는 녀석. 언니의 말이 늙었어서 느리게 달렸을 수도 있어요. 진국공가의 마차군요. 오늘 온 사람은 채가 세자일 거예요. 연희, 빨리 가서 인사해. 바보 같은 아이. 채 씨는 백년명가야. 게다가 채가 노부인은 태후의 친고모예요. 채윤우는 진국공가의 유일한 정실자. 어릴 때부터 노부인의 품에서 자랐고 태후의 사랑도 받고 있다. 그런 신분은 심지어 궁중의 평범한 황자보다 훨씬 더 높아. 너는 앞으로 왕가에 들어갈 거고
아니면 최상위 귀족가에 들어가서 주모가 될 거야. 궁연 때 이 사람들 앞에 많이 나타나야 해. 알겠어? 연희 알겠습니다. 말이야. 한설인 그 바보. 예전에는 최세자가 그녀를 좋아했었는데 그녀는 마음을 다해 고산의 꽃 같은 배상을 사랑했어. 최세자를 완전히 거슬렸어. 배상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었던 적 있었나? 너가 최세자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 영안가도 진국공가와 다시 연결될 거야. 연희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세자가 아내... 며칠 전 안원백 작가 경매회에서 세자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세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우연이네요. 불행히도 나야, 동생. 한설인. 너. 어떡해. 왜? 최세자의 마차에 있냐고요? 마차가 중간에 차축이 부러졌어요. 마침 최세자가 지나가셔서 그분의 마차를 내게 빌려주셨어요. 운이 참 좋네. 마차가 고장났을 때 최세자를 만났고 심지어 최세자의 마차를 탔다. 왔으면 뭐 서 있어? 빨리 따라와. 연희. 좋아, 좋아. 진대인... 배상이 오셨어요. 배연은 항상 청색을 즐겨 입는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오늘 배연과 어울리는 색을 입었을까? 너무 거짓스럽다. 그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다. 좋아, 좋아. 아무도 날 무시하겠군. 한솔인, 너는 나를 회화림으로 속였고 내 마차를 타고 궁으로 들어왔어. 너 왜 이렇게 뻔뻔해? 그리고 내 오패를 너가 가져갔지? 내 오패를 가지고 마불에 명령했던 거야. 돌려서! 최세자님께서 말씀하셨죠?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좀 걸어가시면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마차는 한설인이 속여온 거였어. 그리고 속였는데도 이렇게 뜬금없이 당당해. 언니, 최세자님과 친했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최세자님을 마차를 속여온 건 그만두고 심지어 세자의 귀중한 평안 오패까지 훔쳤어. 언니, 너 너무 넘어섰어. 제 생각엔 언니가 빨리 평안 오패를 최세자님께 돌려주시고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세자님은 나는 이해심이 넘치고 한설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거야. 너는 누구냐? 그녀가 속였어도 너랑 상관없지. 너가 입을 열어야 하는 거야. 어쨌든 진짜 가문의 정실딸인데 최세사님 정말 얼굴을 전혀 안 주시네. 내 생각엔 이 정실딸은 너무 바쁜 편이야. 한솔인이 얼마나 뻔뻔해도 최 세자님과는 동갑내기 친구인데 비록 싸웠다고 해도 그들의 사적인 일이야. 갑자기 끼어들어서 귀찮지 않겠어? 시연이 실례했어요. 최 세자님, 이게 무슨 일이죠? 시연 동생도 좋은 마음으로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나요? 비록 친하지 않아도 체면은 챙겨야죠. 너도 꺼져. 내가 할 일에 너가 뭐라 할 권리 없어. 옥패 돌려줘! 돌려줘! 설인양도 왔군요. 옥패 돌려줘! 잡으면 너의 거야. 와봐. 돌려줘! 하나는 약을 먹이고 사기를 친 전 남편. 하나는 예전에 미쳤듯이 온 도시가 알던 옛 연인. 하나는 어릴 적부터 수치상의 라이벌인 친구. 장난 그만해. 정말 복잡한 관계. 전 남편, 옛 연인, 친구 모두 한자리에 기주원만 빠졌네.
황상, 황후마마, 영귀비 마마께서 계시다. 오페, 원하지 않아? 앉아. 누가 너랑 같이 앉아? 왜? 오페 원하지 않아? 그럼 버릴게. 향한 오페를 돌려받으면 절대로 넘어주지 않겠어. 새 사과, 옛 사과 같이 청산할 거야. 황상께로서 일어나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 앉으시오. 오늘은 영귀비 생신입니다. 폐하가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편하게 하시오. 마음껏 즐기시고 축하합시다. 돌려줘. 화가 많이 났네. 화 안 날 수 있겠어? 너가 아니라 바보처럼 숲속으로 속아갔다 돌아온 건 나야. 뭐해? 뭐 하는 거야? 방금 너가 걸어오면서 너무 긴장했어. 내가 누르고 줄까? 어차피 어렸을 때 너가 바지를 입지 않은 모습도 봤었잖아. 뭐가 부끄러워.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아니야. 그냥 친절히 누르고 싶었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덥니? 차 한 모금 드실래요? 됐어, 그만해. 더 이상 하지 마. 덥다. 왜 이렇게 덥지? 분명 그녀가 물에 뭘 넣었을 거야. 왜? 손을 빼냈지? 아직 화가 나요? 왜 화를 내? 넌 내 할아버지야 그래? 돌아서 돌아서게 할 생각이야? 오페를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알아.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거잖아. 잘 간직하고 있었어. 돌아서 내가 묶어줄게. 잘했어. 나는 너와는 다르게 너와 따지지 않을게. 왜 이렇게 향기로운데 허리는 가늘고 손은 부드럽고 향기롭다. 진국공과 최세선은 영환과 그 위장 딸과 헤어졌지 않았나? 지금 보니 사이가 여전히 좋아 보이네. 그러나 최세자가 그녀를 좋아해도 진국공과는 아마 이런 여자를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그럼 너는 틀렸어. 최세자는 천지 두려워할 게 없는 성격이잖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결혼할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좋아! 축하물 올려! 진국군가 축하물, 복매선도 산호숲이, 휘비마마 수명 장구하시길, 복덕 영원하시길, 안원백 작가 축하물 장수부 1권, 휘비마마 수명 무한하시길, 영원히 즐거우시길, 영안가 축하물 천수보암 1개, 휘비마마 복수두로 영원히 존경받으시길. 이 축하물 사랑하는 비 만족하시나? 폐하가 저를 위해 생일잔치를 궁전 가득한 봄을 모두 폐하의 마음 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것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폐하께 듣고 싶으신지요? 사랑하는 비 말해도 좋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안원대 작가 열린 재민 경매회에서 저의 조카 한설인이 자신이 그린 서봉 함주도를 기부했습니다. 진원 장군과 진국공과 세자가 고가로 경쟁했습니다.
결국 최세자가 180냥 금으로 낙찰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 그림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오늘 설인도 생일 잔치에 왔어요. 저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현장에서 다시 그려주게요. 저에게 드리면 마치 저의 생일 잔치에 빛을 더하는 거죠? 폐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한설인이 폐하 앞에서 못 나오면 왕가의 치면을 삼하게 될 거야. 폐하가 화를 내면 어떤 이유로든 그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의 보응이 왔다. 그녀가 아무리 나빠도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 이 바보. 그녀는 알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건가? 한설이는 누구인가? 한설인 폐하께 진례합니다. 왜 베일을 쓰고 있나? 폐하께, 전 요즘 감기에 걸렸습니다. 걱정돼서 병기를 손님들에게 옮길까봐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폐하의 용서를 바랍니다. 방금 영규비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인가? 나도 궁금하구나, 백냥. 금에 팔린 서봉함주도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설인, 나와 귀비 앞에서 다시 그려주겠는가? 한설인 폐하와 귀비 앞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겠는가? 그냥 일어나서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볼이 뜨겁고 손이 떨려 붓을 잡지 못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자. 폐하! 호장군, 무슨 일이 있나? 폐하께서 그 서봉암주도는 저가 그렸습니다. 왜 자신이 그렸다고 하는 거야? 그날 백작가에서 한설인이 기부한 그림이 호장군이 그린 거야? 어떻게 가능해? 호장군은 장군가 출신이고 행동도 신중한데. 어떻게 그렇게 병아리가 쪼는 것 같은 붓질이 거친 유치한 그림을? 혹시 호장군이 한설인을 지키려고 그림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건 아닐까? 그 그림은 저와 설인이 결혼 첫날 밤 술에 취해 장난으로 그린 거예요. 백작가의 그림을 기부할 때 저가 그림을 낙찰할 거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 못했어요. 진국공과 세자가 저의 이 천박한 그림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민간을 돕는 일이니 저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세자님께 양도했습니다. 호민준,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는 거야? 누가 그런 쓰레기 그림을 좋아해? 매우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설인이 용기를 내서 그런 쓰레기 그림을 백작가에 기부했구나. 원래 호장군이 낙찰할 거 알았던 거야? 그럼 최세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 남편 부인이 마음이 통하는데 그가 거기서 떠들고 뛰면 부끄럽지 않나? 잠깐, 만약 그림이 호민준이 그렸다면 황상은 절대 진원 장군은 앞에서 현장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없어. 연기 빚게 드릴게요. 원래 호장군의 작품이었군요. 그날 그림을 보고 왜 약간의 철혈의 기운이 느껴졌는지 이 그림에 경의를 느꼈습니다. 철혈의 기운? 그 기울어진 병아리 같은 거 정말 눈을 떠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호 장군이 한설인에게 약먹고 진심으로 싫어한다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설인, 호 장군의 말이 진실입니까? 귀비마마, 호 장군의 말은 사실입니다. 호 장군의 그림 실력은 저는 그의 그림이 비웃음을 받을까봐 자기가 그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도 귀비마마께서 오해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살 빼주면 되는데 왜 호장군을 더 밟아야 하는데? 호장군이 술에 취해 그린 거라면 그럼 이 일은 그만두자. 그러나 저는 요즘 그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귀비마마께서 거부하지 않으시면 저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귀비마마께 생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미쳤나? 어렵게 구해냈는데 자꾸만 자책하려고? 설인, 그만해. 황상 앞이야. 장난 아니야. 예전부터 이 위장 조카는 멍청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 소문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녀에게 시도하게 해주세요. 그림에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녀의 효심입니다. 어쨌든 마음이죠. 좋다. 화구 준비. 그녀 할 수 있을까? 곧 망신당할 거야. 정말 저가 그런 수준의 그림만 그릴 줄 알아? 저런 모습 봐. 자신 있는 척 하는데 마치 화해에 능통한 것처럼 나는 꼭 보고 싶어. 저게 뭔 걸 그릴 수 있을지. 마름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서린 언니가 새로운 재주가 있어서 귀비마마께 놀라운 선물을 준 거죠? 폐야, 저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최근에 야화를 시작했다고 했지. 만약 겸손하지 않았다면 천부적인 재능이야. 황후께 드려라. 모두 함께 감상하도록.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저 한설인 오리발만 그릴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잘 그릴 수도? 게다가 그림 속 공작과 백사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꼬마녀에 속았다. 한설인이 뭘 그렸길래 보물에 익숙한 황상과 영기비가 이렇게 놀란 걸까? 이렇게 놀란 걸까? 이게 가능해? 너무 잘 그렸어. 잘 그렸네. 훌륭해. 너무 멋져. 이 그림 이게 가능해? 너무 잘 그렸어. 잘 그렸네. 대단해. 너무 멋져. 이 그림 어떻게 가능해? 그녀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데. 근데 눈앞의 그림은 분명히 최고 화가의 손에서 나온 신작 같아. 이 공작과 백사슴은 분명히 영기비와 화모를 가리킨다. 금능 공작 숙뼈 드러내고 영기비의 요증, 궁중 독주하는 거만한 태도. 그리고 백사슴은 온화한 기질로 황후의 분모의 모습을 담았다. 그래서 영기비가 그림을 보고 색이 변했구나. 황후도 그림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생각했을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무대 위의 세 사람의 마음. 이 그림을 통해 황후와의 거리를 좁혔다. 나는 최고 권력자인 황상과 황후가 나를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휘비? 누가 신경 쓸까? 폐야, 저는 이 금명소록도로 영기비 마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공작, 펼치는 평화의 징조, 마마의 절세 미모를 돋보이게, 백사슴은 복된의 상징, 마마의 장수와 건강을 빕니다. 금색 깃털, 은빛 털 빛나고, 의미는 황실의 자손, 장수와 복을 함께, 저의 이 그림이 황상과 황후, 기비 마마의 미소를 얻길 바랍니다. 만약 저의 그림이 기법이 미숙하다면 영기비 마마께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지도해? 만약 화를 낸다면 화물을 모독한 거고. 게다가 폐하가 방금 그림을 칭찬했는데. 한설인, 나도 몰랐는데 너란 아이 그림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너란 아이, 나이가 적으면서 효도심도 있고 솜씨도 뛰어나구나. 상을 줘야겠다. 너에게 동주 보요 하나, 화전옥 여의 하나, 촉금 10풀을 더 주고 영안가에 보내라. 폐야, 현명하시네요. 폐야, 감사합니다. 언제 그림을 배웠어? 나 왜 몰랐지? 왜? 나에게 놀랐어? 이제 더 좋아졌어? 왜 이렇게 뻔뻔해? 누가 너 같은 나쁜 여자를 좋아해?
왜 자꾸 질투하니? 남잔데 이 정도? 정말 못난 녀석이야. 남월대로 이동하여 기원하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가문의 정실의 딸로 돌아왔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 한솔이는 명백히 사기꾼인데 원래 나에게 돌아야 할 시선과 존경까지 모두 빼앗아갔어.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언니, 저랑 같이 갑시다. 같이 갈 거야? 우리 사이가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저는 언니를 항상 걱정했어요. 전 언니에게 약속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언니를 위해 태의원의 태의를 불러서 언니의 얼굴을 치료해주겠다고요? 오늘 밤 바람이 좀 세네요. 언니의 베일 잘 쓴 건가요? 얼굴이 왜 이렇게 되었어? 언니, 베일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이 그녀가 감기에 걸렸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베일을 썼다고 했잖아. 가문의 거짓딸, 너무 못생겼어. 맞아. 얼굴은 어떻게 된 거야? 너 나랑 말 안 할 거 아니었어? 내가 말해놓고 너를 먼저 데리고 갈게. 아니면 베일을 다시 가져오게 할까? 필요 없어. 어차피 다들 이미 봤잖아. 가리워도 소용없어. 너 맘대로. 호 장군, 제 잘못입니다. 방금 언니 베일을 묶어주다가 실수로 놓쳤어요.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럼 주워와라.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가서 주워라. 호민준, 할 말이 있어. 그럼 앞에서 언니를 기다릴게요. 시연, 한솔인 얼굴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몰라요.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나니 언니 얼굴에 갑자기 홍반이 생겼어요. 어제는 어머니께 애원해서 오늘 연애 끝나면 궁 안에 태희를 불러서 언니 얼굴을 살펴주게 했어요. 그냥 바라는 건 전염성 있는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시연, 당신은 진짜 아가씨인데 품성이 참 순수하네. 너 항상 항우 마마짜동. 잘했어. 항상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권련하시오. 폐하의 몸이 건강하시길, 육궁이 화목하길. 폐하의 수명이 길길, 또한 천하의 곁에 항상 있길. 더욱 바라건대 천하가 곧 황태자를 낳아 왕실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길. 사랑하는 비의 마음, 나도 물론 답해야겠지. 오늘 너의 생일을 위해 나는 특별히 다른 놀라운 것을 준비했다. 폐하가 천하를 위해 무슨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나요? 사랑하는 비, 들어 올려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멋진 붉은놀이다. 너무 예쁘다. 이런 풍경은 하늘에만 있을 거야. 너무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페르시아에서 바친 송우 담화입니다. 폐하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귀비, 천천히 감상하세요. 항우마마, 저는 들었는데 페르시아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폭발할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마마, 좀 뒤로 물러서세요. 너 참 배려가 넘쳐. 근데 얼굴은 어떻게 된 거야? 항우마마, 저의 얼굴은 사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마마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발진이 나면 분명 당황했을 거야. 만약 필요하다면 연회 끝나고 태희를 불러서 살펴보게 해주겠어. 그러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마마. 폐하를 구해주세요. 항우마마, 조심하세요. 조심! 폐하를 구해주세요. 폐하! 방금 만약 그녀가 저를 미는데 늦었다면 상황은 끔찍했을 거야. 한소린! 황상, 한소린! 너 괜찮아? 어디 다쳤어? 사랑하는 비, 어떻게 됐어? 폐하, 사랑하는 비, 제 배가 너무 아파요. 태희를 불러! 전하, 제 아이는... 동생, 먼저 진정해. 태희 곧 올 거야. 일은 이미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어. 만약 아이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가치 있게 없어져야 해. 황후마마, 방금 마마가 저를 밀어 넘긴 거죠? 귀비. 황상상 명심, 황후마마가 저를 밀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넘어졌어요. 항상 저를 위해 판결해주세요. 비비, 폐하도 잘 봤다. 사고 발생할 때 항우는 옆 사람에게 밀렸고 너와는 몇 걸음 떨어져 있었다. 밀 수 없었다. 너가 너무 당황해서 착각했을 뿐. 혹시 방금 황후를 밀었던 사람이 이 한설인인가? 폐하께 진례합니다. 귀비를 소화전으로 옮겨 치료하라. 귀비와 태자를 못 살리면 대의원 전체가 함께 죽을 것이다. 황상, 화를 푸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아이를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비, 항상은 영기비 곁으로 가세요. 오늘 생일잔치에 돌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저가 처리하겠습니다. 좋다. 황후 수고하겠다. 사랑하는 비. 설인, 말 좀 해. 어디 다쳤어? 착한 아이, 화무께 말해. 어디 다쳤니? 항우 마마께. 네, 무릎입니다. 방금 저는 북쪽 파편이 마마를 향해 떨어질 때 황후 마마를 빨리 밀치고 싶었어요. 결국 실수로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상처입니다. 최대한으로는 며칠 동안 멍만 생길 뿐 저는 돌아가서 타박약을 바르면 됩니다. 얼굴이 온통 더러워졌구나. 너는 목숨을 걸고 폐하를 구했어. 폐하는 너에게 감사해야겠어. 나중에. 내가 내무부의 태의원으로 최고의 금착약과 타박약을 가져가도록 하겠어. 감사합니다, 황후마마. 이 죽일 놈, 운이 왜 이리 좋냐. 이렇게 우연히 황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황후가 감사한다면 영안가에 감사해야지. 가자. 항우마마의 걱정 감사합니다. 평소엔 너무 여린 아이였는데 조금만 부딪히면 울고 불고 오늘은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요. 분명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마마를 존경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우리 가문의 최고의 의원으로 진료하게 할게요. 마마, 걱정 마세요. 언니 괜찮으면 다행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황후마마, 움직이지 마. 내가 너의 얼굴을 닦아주겠다.
이게... 한설이는 서리우산에 중독돼서 얼굴에 혼반이 생긴 거 아니야? 왜 얼굴에 혼반이 다 껴지지? 그녀는 전혀 중독되지 않았다. 중독되지 않았는데 왜 중독된 것처럼 위장했어? 한설인, 너 얼굴의 홍반은 모두 물감으로 취한 거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황후 마마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 진실을 말해라.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 너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마마, 한설이는 소부인. 나는 한설인에게 묻고 있다. 너에게 묻는 게 아니다. 네, 마마께서 저 얼굴의 홍반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칠하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시연 동생이 가문으로 돌아와 처음 궁에 들어오는 거라 저가 동생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칠하게 했어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베일을 썼어요. 하지만 라멀대에 오기 전에 베일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 평소에 현량으로 유명한 영안가 부인이 이런 짓을 할 줄이야. 비록 한시연이 가문의 정통 후손이지만 한설이는 양녀로 받았으니 동등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맞아. 어떻게 이토록 편파할 수 있지? 양녀를 추잡하게 만들어서 본인 딸을 돋보이게 하다니. 한설인의 베일도 한시연 때문에 날아간 거야. 그녀는 한설인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싶었어. 마음이 너무 나쁘고 사악해. 경성에선 모두가 한설인이 사악하다고. 하지만 사악하고 폼나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겠어? 우울하게 당할 수 있겠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영안가에서는 한설인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할지. 너희 모녀는 너무나도 더러워! 최세자님,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을 욕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어머니와 동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동생이 못생겼을까봐 내가 못생긴 척을 안 하면 오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 거라고. 그럼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우마마, 제발 살펴주세요. 예전에 저가 설인을 경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녀를 귀한 보물처럼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는 분명 오해가 있었어요. 예전엔 설인이 영안가 정실딸이었고 소부인의 유일한 딸이었죠. 소부인이 사랑했던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부인의 진정한 사랑의 딸은 다른 사람입니다. 한설이는 영안가의 혈통없는 양녀일 뿐입니다. 폐하가 부인에게 딸이 하나 더 생긴 건 복입니다.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타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항우마마의 교훈 감사합니다. 저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두 딸을 잘 가르칠게요. 오늘의 연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 아파. 알았어. 내 귀한 여주인님 안고 일어나게 할게.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가 한다는 건 뭐야? 내가 그녀를 안고 갈게. 가문으로 돌려보내게. 왜? 나는 그녀와 함께 살았어. 꼬샹군이 나보다 더 친하겠어? 그녀는 내 아내였어. 그게 뭐? 하루 동안의 부부일 뿐. 너희 결혼한 다음날 너는 그녀를 버렸어. 지금 왜 걱정하는 척해? 최세자님도 사방으로 말했잖아. 그녀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지금 난 어떻게 알겠어? 너가 그녀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그녀를 상처 주려고 하는지. 부장군, 최세자님, 다투지 마세요. 오히려 설인 양의 의견을 들어보죠. 누구와 함께 갈지. 말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저는
배승상이 안아주세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대하니? 결국 나야. 그 웃긴 광대. 누구한테 안겨도 좋아. 나는 더 이상 너를 상관하지 않겠어! 그럼 배상님. 저는 싫습니다. 게다가 저는 문관이고 체력이 부족합니다. 이 일은 호장군이 저보다 적합합니다. 호민준, 배연이. 안 안아줘. 너무 창피해. 당연히 창피하겠지. 아니, 배승상이 고졸했는데 호장군. 아직도 안고 갈 생각이야? 지금 난 너보다 더 창피해. 걱정하지 마. 너는 창피하지 않아. 후장군은 한설인에게 어떤 마법을 걸렸나? 아니면 약점에 잡혔나? 늦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돌아가시죠. 해자 전하,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어머니, 가요. 서린양. 호장군. 서린양, 화무마마께서 상처역과 타방역을 보내주셨습니다. 황후마마께 감사 전해주세요. 지금 소화전 상황은 어떤가요? 아가씨 태연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기비 마마의 태중의 황태전은 걱정됩니다. 황후마마께서 상관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자. 원작에서 영귀비는 아이를 잃었다는 이유로 항우가 밀쳤다고 거짓 고소. 황상이 격노하여 황후의 보민을 수수하였다. 그것이 황후가 초선제로부터 멸시받기 시작한 것. 그러나 내가 온 이상 천도와 맞서겠다. 만약 천도가 황후와 태자를 먼지 속으로 밟는다면 나는 오히려 들어올릴 것이다. 호민준, 도와줘. 올려보내주겠어. 방금 배연이가 날 안았어, 장군? 화 안 나요? 상처 좀 보여줘. 호장군, 여기까지만. 고생 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은 전 남편이니까. 너야? 누구라고 생각했어? 황궁까지 왔는데 왜 황후와 황상께 가지 않고 마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온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아파.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약 바르면 안 아프게 돼. 자기 자신은 물지 마. 아프면 날 물어. 아가씨, 마침내 돌아오셨어요. 너의 꼬리표가 왔어. 가자. 내 다리가 너를 데려다 주지 못할 것 같아. 상품이야. 약 바르고 고마워.
욕심쟁이. 아가씨, 한 공자와 호장군,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아가씨, 빨리 내려주세요. 잠시만. 왜 계속 나타나는 거야? 기공자의 다리가 불편하시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결혼 다음날 이혼서를 건네고 왜 또 그녀 곁으로 다가가 이렇게 친근한 말투로 너도 될 자격이 있어? 호장군과 언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언니가 다쳤으니 제가 안고 들어갈게요. 잘 기억한다면 이번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언니라고 불렀어. 호민준과 기주원이 있었기 때문이야. 늦었습니다. 조금 일찍 돌아가서 쉬세요. 저는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는 부부보다 더 단단한 관계입니다. 너흰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저와 서린의 관계는 더 깊습니다. 가. 내려놔. 오늘 불꽃놀이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졌어. 목욕을 할게. 너는 한모원으로 돌아가. 알겠어. 물 준비해. 네. 아가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자라도 보고 마음이 사로잡힐 정도입니다. 아가씨, 저가 머리를 좀 더 닦아드릴게요. 필요 없어. 자연 건조시킬게. 너는 가라. 네. 뭐해? 닦아주는 게 좋아. 감기에 걸리지 마. 문 앞에서 이렇게 오래 머리 닦아주려고 기다렸어? 아니야. 너의 상처를 보고 싶었어. 심각한 건 아니지? 그리 심각하지 않아. 다 거짓이야. 그래도 보고 싶다면 보라고. 누가 너를 이렇게 다쳤어? 죽을 놈. 아프니?
좋아지지 않아? 입 맞추고 싶어. 계속해, 위로. 어머니, 이 모든 게 한설인이 꾸민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이렇게 속셈이 깊을 줄.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인, 둘째 아가씨 노비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그 일을 말씀하신 후 노비는 유마마에게 시킨 거예요. 부인, 처음부터 노비는 명령대로 약가루를 곱게 섞어 장녀의 연화에 넣었어요. 그 후 둘째 아가씨가 양양을 늘리라고 노비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매일 주경헌으로 보낸 연화 장녀는 모두 먹어치웠어요. 만약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빨리 말해. 아마도 뭐야? 어느 날 아침 주방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자신의 베개가 누군가 만졌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노비가 설용산이 든 약병을 보니 그대로 있고 속의 약가루도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 걱정한 줄 알았어요. 멍청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보고 안 했어? 머리가 있는 건 장식으로 쓰는 거야? 어머니, 몸을 망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한설인의 음모예요. 유마마만 탓할 수는 없어요. 충분하다. 가라. 지금으로서는 한설이는 황상 앞에 얼굴을 비추었고 황후의 호의도 얻었어. 과거가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언제부터 이렇게 속셈이 깊어졌지? 어머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희 걱정 마.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이 살련으로 그의 다리변이 효과가 있을 거야. 너희는 누구야? 너의 목을 따르라고 했어. 공기야! 그녀 손대지 마! 괜찮아? 그녀 손대지 마. 그녀를 건드릴 거면 나의 시체 위로 밟고 지나가. 내가 데려가 있... 미쳤어? 방금 너 그들에게 죽을 뻔했어. 밤 아직 뜨거워. 뜨거울 때 먹어. 너 그들을 안 두려워? 두려워. 하지만 너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 바보, 근데 너 다쳤잖아.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별거 아니다. 가자, 집으로. 할 말이 있어. 너의 어머니는 평범한 시녀가 아니야. 그녀는 강남부 심가의 딸이야. 당시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된 후 한가에 팔려왔어.
이 오페의 무늬는 강남의 꽃무늬 같아. 너 뭔가 알고 있지 않아? 내 어머니 정말 자원으로 떠난 거야? 이것은 심가의 진표야. 너의 어머니는 부호의 딸이었어. 당시 실종된 후 한가에 팔려왔어. 그러다가 한가 노인이 상사에게 첩으로 바치려고 해서 같은 밤 도망갔어. 한가 노인에게 복수하지 마. 너의 목숨이 그 미련한 원한보다 훨씬 소중해. 어머니를 찾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너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어? 나를 믿어? 나만 믿어주면 돼. 너를 속이지 않을게. 방금 그 사람들은 왜 너를 다줬어? 그들은 누구야? 방금 그 사람들은 왜 너를 다줬어? 그들은 누구야? 항공에서 돌아온 후로 소란숙 모녀는 나를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여겼어. 그러나 나란 못을 뽑고 싶다면 그녀들이 그 실력이 있는지 봐야겠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더 심하게 다쳐야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럼 난 반죽반죽한 척 침대에 누워있겠어. 그때 그들은 경계를 늦추거나 기회를 노려 칼을 꽂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반격해야 돼? 그녀들이 할 수 없어. 어머니, 방금 내 시녀를 보내서 물어보았어요. 한설인이 들어올 때 등에 피가 옷을 온통 적셨어요. 그렇게 다쳐도 죽지 못했어. 운이 좋았어. 항우 마마 쪽이 그저 넘어갈 리 없어.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들었는데 지금 호장군이 그녀 곁에 있어요. 만약 알게 되면 한설인이 음해당했다는 걸 꼭 철저히 조사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낸 사람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만해. 지금은 그녀가 더 다치길 바래. 열흘이나 보름은 누워있었으면 좋겠어. 이 일을 조사할 힘이 없게. 조사해. 경성 전체, 검은 가면 살인자에 거점을 모두 청소해. 누가 손을 댔는지 알려. 괜찮아? 어떻게 아프지 않아, 테이는? 상처약은 최고급 것을 보냈어. 왜? 피가 멎지 않아? 누가 감히 한설인을 다쳤어? 지금부터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찢어버릴게. 설인, 여기서 기다려. 내 사람 건드렸다고? 죽고 싶어? 채윤우. 허브와 대추로 죽을 끓였어. 이렇게 북적북적 왜 잔치를 하는 건가요? 말하지 마. 잘 쉬어. 이 약은 지혈이 빨라. 의사에게 약에 섞어달라고 했어. 효과가 더 좋아. 소린, 겁내지 마. 나는 경호원들에게 문을 지키라고 했어. 더 이상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네가 나오면 나는 그들의 거점을 청소할게. 좋아. 경성의 개 훈련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